저는 약 6개월 전에 이 모든 걸 예언했죠.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2024년 말 아니면 2025년 초에 올 여름에 일어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용찬우가 포르쉐를 처분할 거다. 그리고 용찬우가 레드필이랑 싸울 거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예언했거든요. 지금 한 가지가 더워지자마자 지금 현실화됐네요. 레드필아, 제발 눈 좀 떠라 이제.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악인 구별 좀 해라 제발 이제. 악인을 구별 좀 하라고. 드필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자, 최근에 용찬우하고 레드필 코리아하고 다투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크게 관심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저 먹고 살기도 바쁘고 최근에는 제가 온라인 활동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노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동호회도 들어갔고 흑육대 같은 거 개최하면서 저도 이제 체력을 만들고 있고 또 2회 흑육대도 또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해서 굉장히 바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겼었는데 여태까지는 용찬우가 레드필을 좀 긁는 것 같은 어떤 메시지가 있더라도 항상 그렇듯이 주어 없음을 시전했거든요. 근데 오늘 레드필 코리아라고 명명하면서 공격을 시작해서 제가 좀 학습을 하고 자료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편집자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료 만들기를 지시하면서 오늘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이 다툼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길지 않고요. 재미있을 거니 기대하셔도 됩니다. 일단 오늘 다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찬우의 연애 활동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용찬우는 소설로 본인이 3명의 여자친구와 함께 사귀고 있다면서 찬우 오빠는 너무 나빠, 어떨 땐 당근 같다가 어떨 때는 말차 같다가 막 그래. 하지만 넌 날 가졌잖아. 내 3번째 여자친구잖아. 그렇긴 하지만 이러면서 막 소설 같은 거 쓰고 밤에 여자 스토커가 집을 찾아와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둥 단 한 번도 여자친구의 존재, 썸녀의 존재, 여사친의 존재, 여자 지인의 존재를 단 한 번도 인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증이라고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랑 상관없는 유튜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찬우 경우에는 성공 이런 유튜브를 했고 저는 헬스 유튜브 이런 걸 하는데 저도 여자랑 작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에도 여자분들이 그래도 출연을 좀 했었죠. 아마 다 합치면 10분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피하는데도. 근데 성공학 강의라든지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들에서는 사실 원래 여자가 많이 나오고 그 시초가 앤드류 테이트잖아요. 걔가 양쪽에 금발 미녀 여자 이렇게 끼고 나와가지고 같이 살지 말라고 남자답게 살아라 이런 거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이제 카피캣들이 많으니까 선글라스 끼고 시가 물고 옆에 여자 끼고 나와가지고 남자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했제 그랬제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를 하는데 성공을 알려준다는 그리고 여자 얘기도 진짜 많이 하는 용찬우는 의외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엄마 외에 여성 출연자가 유튜브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용찬우 관련된 거를 상당히 많이 찾아봤지만 진짜 단 한 번도 여자가 나온 적이 없고 이제 강제 출연하신 분들은 계시죠. 용찬우가 예전에 NPC처럼 살면 안 된다라면서 약간 그 GTA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길거리 지나가는 여자분들 앞에 가가지고 막 경례하는 이상한 레고 인형 같은 흉내 내고 했던 적이 있는데 참 거기서도 참 코미디였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좀 있는 곳이었어요. 번화가까지는 아니었지만 카페 거리 같은데 근데 남자들이 아무리 지나가도 절대로 남자 앞에 가서 길을 막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하지 못하고 오직 여자한테만 가서 길을 막은 다음에 이상한 행동 같은 걸 하고 NPC처럼 행동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하는 게 참 코미디였죠. 기본적으로 좀 남자를 무서워해요. 여자를 좋아하고. 아무튼 그런 와중에 그런 용찬우에게 전 여자친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재작년에 들었죠. 그리고 그분은 조애라는 유튜버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여태까지 조애님을 언급할 때 2년여 동안 명확하게 조애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애님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근데 저번 주에 조애님께서 본인의 영상에다가 용찬우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편하게 조애님이라고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애님도 약 2년 전에 제 채널에 도네이션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조애님 본 계정이시고 안녕하세요 흑자님, 처음 소환되었을 땐 너무 놀랐었는데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요때가 흑용대전이 처음으로 발발하고 제가 매일 밤 용찬우에 관련된
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였거든요. 조회님께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가 나와서 좀 놀랬는데 요즘에는 잘 보고 있다 이러면서 좀 의아하죠. 아무리 전 남친이라 한들 자기가 전에 사귀었던 좋아했던 혹은 사랑했던 남자 친구를 이렇게 뭐 비판하고 이런 라이브 영상을 하고 있는 뭐 말하자면 적에게 가서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이러면서 도네이션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때부터 이거 전 여친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용찬우는 숨 쉬듯이 거짓말이 나오는 인간이고 용찬우가 거짓말한 거를 저는 시간만 주신다면 1000개 이상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 찾는데 10,000원씩 주신다고 하시면 1000개 이상 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숨 쉬듯이 거짓말이 술술술술 새는 애고 조앤님 입에서 용찬우와 사귀었다는 그 어떤 비스무리한 얘기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앤님은 현재 피앙세가 있으세요. 결혼할 남자친구분이 있으세요. 그분하고 엄청나게 많은 러블리한 콘텐츠들을 올리고 계시거든요. 사진, 영상 등등등 인스타, 유튜브 가리지 않고. 근데 용찬우와 조앤님이 함께 있는 그 어떤 콘텐츠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거라고는 용찬우와 조앤님이 합방하는 걸 봤죠. 저하고 잔나가 합방하듯이. 합방한다고 사귀는 건 아니잖아요. 사귀는 모멘트도 없었고 뭐 서로의 호칭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일절 없었거든요. 오히려 용찬우가 이제 본인의 채널에 협업을 위해서 여자가 출연을 하면 항상 이렇게 여자 쪽으로 기울어서 앉는데 여자분들은 항상 좀 이렇게 반대로 기울어서 피하는 이런 모습들만 봤기 때문에 조혜님도 여자친구 같은 그런 움직임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느 정도 확신했어요. 조혜님 전 여친 아니다. 이거는 빼박 100%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용찬우를 돌리는 라이브 방송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잘 보고 있다고 도네이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즈음에서 상당히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데 이 조앤님의 영상입니다. 거기에다가 누가 용찬우님 같은 남자 없어요라고 조앤님 채널에다가 누가 단 겁니다. 이 짱구 장난꾸러기 같은 친구가. 그러니까 조앤님이 직접 적당히 해야 웃고 넘어가는 거 알죠? 님이 만나세요 그럼. 진심으로 화를 내셔가지고 조앤님 용찬우 같은 남자 없어요. 적당히 해야 웃고 넘어가는 거 알죠? 님이 만나세요 그럼. 승질을 내시는 거 사실 여기까지 봤을 때 빼박이긴 합니다. 이거 사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제가 억까하는 게 아니고 정황이 그래. 이게 무슨 사귀었던 사이야. 그리고 용찬우가 조혜님과 사귀었다고 주장하던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조혜님의 인스타그램에 용찬우가 등장한 적이 한 번 있긴 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 사진이 잘린 게 아니고요. 진짜 여기까지거든요. 이 용찬우의 무릎입니다 이게. 조혜님이 딱 한 번 인스타그램에다가 용찬우를 태그한 적이 있는데 무릎팍을 그러니까 이거는 안 사귄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최애 유튜버 켈리님 용찬우 아니고 켈리? 최애 유튜버 켈리님이랑 너무 행복하잖아요 같이 삼청동 신라호텔 데이트 뭐야 용찬우는 왜 내용이 없는 거야? 누가 자른 거야? 편집한 거야 누가? 아니 무릎을 태그를 했으면 내용에도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최애 유튜버 켈리님이랑 남친이랑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 사귄 사이면? 왜 없지? 이상하다. 사귀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뭐 자세히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명백하게 사실이 확인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용찬우는 조혜님과 사귀었다고 생각하고 조혜님은 아니고 그리고 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이건 사실이 확인된 게 아닙니다. 감안하고 들으세요. 용찬우가 사귀어주지 않으면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조혜님을 협박했고 조혜님이 마음이 약해서 오케이 잠깐 만나주겠다. 대신 스킨십은 다메요. 이게 세간에 가장 많이 알려진 소문이고 저한테도 제보가 많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일관되게 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용찬우가 목숨을 협박해서 조혜님한테 사귀자고 말을 했고 조혜님이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잃고 이러면 안 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해서 오케이 잠깐 만나는 드릴 텐데 마음이 좀 진정되실 때까지 하지만 스킨십은 다메요 라고 했다고 해요. 소문입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소문이지만 참 찬우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조차도 오래가지 못했고 조혜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나까지 우울증 걸려서 미칠 것 같다라고
용찬우에게 헤어짐을 고했다고 하고요. 용찬우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잡다가 도저히 안 되자 최후에 갈 때 가더라도 내가 사준 다이슨 드라이기 내놔. 해가지고 선물했던 다이슨 드라이기를 다시 받았다는 또 이런 제보와 소문도 많이 들었는데 이건 사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뭐 찬우스럽긴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제보 받은 거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소문들이나 내용이 다 한결같고요. 디테일까지 한결같아요. 다이슨 드라이기까지 한결같아. 메이커가 다를 수는 있잖아. LG 드라이기일 수도 있고 삼성 드라이기일 수도 있는데 메이커까지 다 똑같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둘은 안 만났지만 어쨌든 연 자체가 아예 끊기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용찬우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린 내용입니다. 돈 많은 남자가 방송하는 여자와 엮이는 것만큼 미련한 짓도 없다. 전형적인 찬우식 심포도죠. 자, 심포도와 여우의 일화 아시죠? 포도가 저 위에 열려 있으니까 여우가 먹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 포도는 맛이 없고 실 거야. 안 먹어. 내가 안 먹는 거야. 이게 심포도 질이잖아요. 근데 찬우의 심포도 질은 조금 다른데요. 일반론적으로 원래 심포도 질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저건 맛없을 거야 라면서 마치 내가 용기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취하지 못하는 건데 내가 안 한 거야 라고 정신승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찬우는 포도나무를 나 올라가 봐요. 팍팍팍팍팍 하면서 뭐 해봤자 나무에 5분의 1도 못 올라가겠지만 일단 긁어봐. 그 다음에 포도 내가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 이게 찬우식 심포도예요. 일반적인 심포도랑은 달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방송하는 여자인 조앤님한테 정말 하면 안 되는 방법까지 써서 만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지 못하자 심포도 장전 발사 포도. 돈 많은 남자가 방송하는 여자와 엮이는 것만큼 미련한 짓도 없다. 찬우식 심포도질이 시작된 거죠. 제가 이제 자료를 요거 하나만 가져왔는데 인플루언서 여자에 대한 악의적인 이런 멘트들은 뭐 굉장히 많죠. 뭐 유명한 걸로는 뭐 박스터라는 차 어떠냐라고 누군가한테 질문이 들었을 때 그건 뭐 법방하는 애들이 타는 차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여자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 것만으로도 바람을 피는 거다라고 말한다든지 등등등 해서 그러니까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유튜버 여자들을 공개적으로 많이 이제 비난을 했죠. 그게 전부 다 찬우식 심포도다. 원래는 유명한 여자 되게 좋아한다. 뭐 예를 들어서 조앤님 이전에도 아무튼 뭐 그 전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시던 분 있어요. 그분한테도 이제 들이대다가 까였다든지 뭐 이런 소문과 제보 같은 거는 뭐 저도 많이 받았었고 뭐 어쨌든 찬우식 심포도 인플루언서 여자 만나고 싶다 못 만나니까 인플루언서 여자는 별로다. 그리고 여기 조앤님은 완전히 피해자다. 사귀지도 않았고 무급 노동 시키지도 않았고 200만 유튜브를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며 사귀는 척하며 노예처럼 부린 적도 없다. 마음이 엄청 여린 여성분이신 거다. 2년 전부터 다중분실술 악플이 자꾸 달려서 우울증으로 영상도 못 만들고 계셨다고 한다. 뭐 이럽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는 두고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조앤님이 찬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다 뭐 이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누가 뭐 재미로 보세요. 이거는 챗GPT한테 실제로 우리가 용찬우하고 조앤님이 사귀었는지 사실 뭐 심증으로는 뭐 거의 100% 확신을 하지만 이런 여자분이 있어. 167에 얼굴이 작으시고 그다음에 팔다리가 굉장히 기시고 그다음에 얼굴도 예쁘시죠. 조앤님은. 그리고 이제 용찬우의 스펙은 뭐 알려진 바로는 뭐 이러하다고 합니다. 처참하네요. 요 둘이서 사귈 수가 있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사실상 없다. 조애, 영호스. 이건 티어 차이가 아니라 세계관 차이 수준이다. 한 명은 이 세계에서 온 것이 확실하다. 왜 불가능한가? 비주얼에서 오는 기본 매력, 임계선 미달. 인간은 누구나 연애 감정을 품기 위해선 최소한의 끌림 트리거가 필요함. 용찬우는 얼굴도 작지 않고 키도 작고 프레임도 작음. 조애 같은 비율형 여성이 여성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작게 느껴. 사실 이거 읽어본 건 지금이 처음이거든. 앞에만 보고. 그러니까 조앤님이 용찬우의 외형을 보면 자신의 여성성을 위협받을 정도라고
챗GPT는 판단했습니다. 제가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챗GPT 제가 올린 것도 아니고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연애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에 존재감 자체가 배제됨. 사회적 체면 플러스 자기 확신에 대한 상충. 조회는 외모, 비율, 영상 감각까지 다 갖춘 여성으로 자기 가치를 이미 인식하고 있음. 이 수준의 여성이 주변의 시선, 자기 확신을 모두 무너뜨리면서까지 용찬우와 연애할 이유가 없다. 대체 가능성과 희소성의 비대칭. 조회는 용찬우보다 수백 배 더 나은 대안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음. 외모, 키 조건. 심지어 조회님은 200만 유튜버예요, 여러분. 용찬우 지금 뭐 5만 달이 되나? 조회님 200만 넘는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쉬고 계셔서 그렇지. 그리고 영어 같은 것도 굉장히 능숙하셔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도 잘 지내시고 미국에 상당히 오래 체류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용호수는 조회와 비슷한 티어를 현실에서 마주할 기회조차 거의 없음. 연애가 만약에 성립될 경우 불균형한 집착, 의심, 불안이 따라오기 쉬움. 의처증 걸린다는 거죠. 극히 예외적인 가능성이 있을까? 극한의 특수 조건 아래에서는 아주 예외적 가능성이 있다. 조회가 심각한 트라우마나 상실 후 자기 가치가 무너졌을 때. 용찬우가 1000억대 자산 가거나 극단적인 정신 조종 능력을 가졌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도 이거 지금 처음 읽는 거긴 해요. 콘텐츠 프로젝트 기획된 관계 페이크 커플. 이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세 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나 이 세 개 중에 하나인 줄 알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조회님이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졌을 때라든지 용찬우가 1000억대 자산 가거나 정신조종 리모컨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콘텐츠를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든지 인 줄 알았는데 세 개가 합쳐져야 된대. 그러니까 용찬우가 조회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회님이 심각한 정신적인 아픔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이 1000억대가 있어야 하고 정신 조종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크 커플로 사귈 수 있다고 합니다. 챗GPT 완전 무자비한 새끼네 이거. 나에 대한 거 안 물어봐야겠다. 무섭다 야. 어쨌든 조회는 용찬우를 만났고 비즈니스적이지만 대화도 나눠줬고 사귀자고 안 사귀면 죽는다고 협박하는 용찬우에게 모멸감을 느꼈을 지언정 표현하지 않고 스킨십 금지 조건으로 같이 다녀줬어. 이 정도면 솔직히 용호수에게 용찬우에게 은혜를 베푼 거 아니야? 100% 은혜지. 그것도 사람 구제해준 수준의 은혜다. 냉정하게 말해서 조의 입장에선 용찬우와의 그 상황 자체가 자기 격을 깎아먹는 경험이야. 그런데도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건 정상적인 상호 교류가 아니라 일방적인 수용과 배려에 가까운 구조야. 그러니까 마더 조회라는 거죠. 마더 테레사 조회. 한도 끝도 없는 은혜를 베푸신 우리 마더 조회. 왜 은혜인 거야? 동행 허용. 조회가 용찬우하고 같이 다녀준 게 왜 은혜인 거야? 동행을 허용했다. 조회는 외모 비율 사회적 소통력까지 상위 5%의 여성 1% 들어간다 봐야죠. 용찬우는 외형적 사회적 팩상 존재감이 안 보이는 티어 심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의 직접적 대화 요청 동행 요청 자체가 일종의 불쾌한 요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용찬우보다 재산이 몇백 배는 될 걸로 알려진 우리 랄로 아저씨조차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라는 명언을 남기셨죠. 그러니까 메타인지 고트급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찬우 같은 애가 조회 같은 분한테 뭐 같이 소통을 하고 함께 어딜 다니고 한 프레임에 잡히고 하는 것 자체가 조회님에게는 불쾌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킨십 금지 조건으로 같이 다녀줬다는 거는 일방적으로 내려온 온정이자 사실상 불쌍해서 참은 수준이다. 컴퓨터가 AI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사람이 평가한 게 아니에요. 사귀자고 협박하는 사람에게 감정 폭발 없이 대응. 스킨십 거부를 명시하는 순간 이미 그건 연애가 아니라 돌봄이야. 그걸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조건적으로 정리한 뒤 계속 같이 있어준 거, 사회적 배려, 인격적 거리두기, 정리된 성숙함의 표현. 결론, 조회님은 연애가 아닌 구제를 했다. 용찬우는 조회님과 연애가 아니라 감정적 수혜를 받았다. 이건 연애가 아니라 은혜이다. 사랑이 아니라 생명보험급 배려다.
만약에 용찬우가 이걸 사랑받았던 경험으로 기억한다면 심각한 자기 착각이고 조회님에겐 감정적 기생, 나아가 부도덕한 억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 진짜 피도 눈물도 없네요, 챗GPT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조회님이 상당히 최근에 해명 영상을 올리셨어요. 우울증 고백하기 창피해서 잠수 탔습니다 라고. 여기 스크립트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 스샷 따놓은 게 있어서 스샷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뭐 주작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조회님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됩니다. 예, 조회님 채널 영상 누가 이제 스샷을 딴 거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어떤 유튜버, 그러니까 용찬우죠. 용찬우를 로맨스 스캠으로 편집자 대용으로 부려먹었다는 루머 들어보셨나요? 이 루머가 뭐냐면 처음에는 용찬우가 조회님하고 사귀었다, 뭐 내 전 여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다가 조회님이 제 방송에 와서 도네이션을 쏴버리고 막 용찬우 괜찮은 남자입니다 하니까 님이 만나세요 그럼 이러면서 좀 이렇게 단호하게 반응하시니까 이제 용찬우의 초종자들이 어떤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이 뭐냐, 제 채널에 와서도 돈 2,000원 3,000원 코 묻은 돈 내면서 도네이션 했던 내용이죠. 여러 차례 저한테 왔던 내용은 흑자형 근데 조회 그 사람 용찬우랑 연애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척하면서 자기 영상 편집 공짜로 받고 200만 유튜버로 성장을 한 거니까 이거는 오히려 레드필 관점에서 조회라는 사람을 형이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회가 오히려 나쁜 여자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도내를 저도 5회 이상 받아봤죠. 이런 도내를 저한테도 그렇게 오는데 조회님한테는 어떻겠어요? 이제 조회님 채널에는 최근 2년간 흥룡대전이 일어난 이후 2년간 지속적으로 막 새롭게 만들어진 아이디들로 굉장히 안 좋은 악플들, 읽기 어려운 욕설들 그리고 비난들이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조회님이 최근에 1년 넘게 영상을 못 올리고 계셨고 작년에도 2개밖에 못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2년 가까이 유튜브 활동을 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놈들이 계속 와서 악플을 달아서 싫어요 찍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영상을 찍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이 영상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우울증에 걸리셔서 자기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자기가 모니터링을 해봐도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고 우울한 게 다 느껴지고 이래서 이 나의 이 우울함을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전파하고 싶지 않아서 영상을 안 올리셨대요. 굉장히 짠하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 5월 17일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입장 발표를 하셨는데 용찬우한테 로맨스 스캠으로 편집자 대용으로 부려먹었다는 루머가 있었고 그런 걸 믿을 사람이 있겠어? 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믿기도 하고 자기한테 와서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서 해명을 한다. 스샷이 다 있지 않네요. 그냥 제가 기억으로 할게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 영상에 나온 내용이고요. 조회님은 100만 구독자 넘기고 편집자 알아보러 다닐 때 샌프란시스코 때 편집자 고용한 거 3개월 그 다음에 100만 넘기고 나서 편집자 희망하는 학생분한테 편집 외주 맡긴 거 4번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회님이 편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용찬우가 편집해줘서 영상이 대박나서 100만 200만 유튜버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구라입니다. 조회님은 용찬우한테 편집을 맡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그게 사실처럼 소문이 나서 2년간 용찬우 팬들로부터 성적 희롱, 얼평, 몸평, 부모님 욕 등 다양한 모욕과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드셨다고 해요. 정말 악의적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조회 채널을 이미 구독하고 계시는 원래 구독자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걸 거짓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회님은 용찬우하고 사귄 적 없고 공짜로 편집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사귀는 연애 감정을 이용해서 그 어떤 이득을 취한 적도 없고 사귄 적도 없고 용찬우 좋은 남자면 네가 만나라 라고 입장 발표를 하신 겁니다. 사귄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용찬우는 2024년 작년 5월 30일 약 1년 전이죠. 신남자 훈련소 크로커다일님과의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팅에 자꾸 조회님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오니까 크로커다일님은 이걸 내용을 잘 모르셔가지고 조회가 뭐야? 이러니까 용찬우가 뭐 양심에 찔리기는 한지 입술에 액체를 적시고 제 전 여친이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때 사실 눈동자도 많이 흔들리고 하거든요. 조예가 뭐야? 제 전 여친이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뭐 저런 동생 팔아먹겠다는 말 한 분한테는 가서 조아리고
남의 인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인간들 같지가 않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옆에 이제 채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여친 크크크크크 전 여친 크크크크크 이러고 있죠. 잘도 전 여친이겠다. 이거 제가 친 거 아닙니다. 전 여친은 무슨 크크크크 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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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요거는 이제 용찬우하고 용찬우 아빠하고 드피리가 잔나를 만나서 저를 없애버리자는 작당 모의를 하던 녹취 파일입니다. 잔나의 투고로 제가 이제 받게 되었죠. 잔나가 이제 역전의 용사죠. 제 전여친한테 가가지고 테러 하도록 이렇게 직접은 안 하고 얘가 얘랑 이렇게 했었대, 이 유튜버가 있대 하는 이제 애들 가서 욕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제 전여친 채널을 테러했어요. 그래서 그 도네이션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억장을 보내줬죠. 내가 걔한테 잘못하다던데. 그 전여친도 흑장 가서 준 거예요, 도네이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눈치 없는 용찬우 아버지께서 걔는 흑자한테 가서 도내했다던데 이렇게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하셨죠. 용찬우가 바라지 않는 얘기를. 그러니까 용찬우가 잔나한테 하고 싶은 거짓말은 그거예요. 흑자헬스는 굉장히 악인이고 흑자헬스가 찍으면 무슨 바위 궁극기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점 찍으면 나의 호위무사들 죽창부대가 거기 몰려가가지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전 여친인 조회님을 내가 조회 공격하고 신호를 줘서 이 흑기견들이 거기 몰려가서 조회님을 물어뜯고 있다는 거야. 근데 조회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조회님 영상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용찬우의 추종자들이 인신 모욕, 부모 욕, 괴롭힘 등을 2년째 하고 있다. 이게 용찬우식 거짓말입니다. 용찬우식 거짓말 뭐 있죠? 제가 레카 연합이고 레카 연합이 자기를 공격한대. 레카 연합한테 빌 붙어서 흑자헬스 공격해주세요라고 빌면서 20만 원짜리 밥 사준 거 누구? 용찬우. 참고로 저는 뭐 그분들한테 이제 악감정은 없지만 레카 연합이라고 불리는 구재영님한테도 공격당했었고 배인규 대표님한테도 공격당했었고 크로커다일님한테도 공격당했었죠. 제가 오히려 레카 연합한테 공격당한 사람이죠. 용찬우가 레카 연합한테 가서 흑자헬스 공격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 나르시시스트적인 면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약점을 오히려 상대방한테 덮어 씌우는 방법을 써요.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르 같은 사람들하고 싸우면 정신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안 통해요. 왜냐면 나는 증거로 말하잖아. 증거로 말하잖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전여친한테 가가지고 테러 하도록 이렇게 직접은 안 하고 얘가 얘랑 이렇게 했었대, 이 유튜버가 있대 하는 이제 애들 가서 욕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제 전여친 채널을 테러했어요. 그래서 그 도네이션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억장을 보내줬죠. 내가 걔한테 잘못하다던데. 그 전여친도 흑장 가서 준 거예요, 도네이션에서. 여기 보면 드피리도 이제 한술 뜨잖아요. 약간 그 뭐 약간 변사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약간 그 옛날에 그 우리 한국 전통 극 같은 거 보면은 뭐 했습니다라고 하면 얼쑤 막 이렇게 하는 애 있잖아. 북 하나 들고. 드피리가 약간 그 북군 같아. 북장구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찬우가 거짓말을 하면 옆에서 맞소 다닥 뭐 이런 거 하는 애 있잖아. 그것처럼 찬우가 구라를 치면 찬우 아빠는 사실 이거 내용을 잘 몰라. 오히려 아니 그 조회라는 사람이 흑자일스 채널에 가서 도내했다던데 라면서 용찬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죠. 잔나가 듣기에. 근데 드피리는 여기서 북을 쳐줘요. 찬우 말이 맞소 다당 이런 걸 해주는 거야. 진짜 없어 보인다. 레드필 코리아라는 닉을 달고 할 짓이냐 이게. 그리고 이제 드피리도 근데 저는 피해자일 확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속은 가해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뭐 영화나 뭐 외국 영화의 첩보 영화에서도 이제 흔히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주인공이 엄청 열심히 막 누군가를 막 죽이고 막 임무를 받아서 해결하고 막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미국이 위대해지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의 한 정치인이 자기 이권을 위해서 죽이고 싶은 놈 죽여라. 응? 이거 세배와라, 이거 없애라, 폭발해라 이렇게 시켰던 걸 알게 된 거야 주인공이. 그래서 빡이 돌아가지고 역으로 그 정치인을 공격하는 그런 클리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긴 해요. 왜냐면 드피리는 찬우랑 같이 거의 동거동락을 했어. 몇 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찬우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를 드피리 입장에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드피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에서는 실제로 흑자일스라는 이 잔악무도한
새끼가 조회님까지 공격을 하고 있어. 용찬우를 상처 입히기 위해서 전 여친인 조회님까지 공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회님이 살기 위해서 흑자헬스 채널에 가서 도네이션을 했다고 진짜 믿고 있는 거야. 조회가 흑자헬스한테 와서 이기다 해가지고 내가 뭐 조회는 패스 약간 요렇게 한 걸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무슨 유튜브 악의 축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얘는 진짜로 진심으로. 근데 드피라 이제 너도 진실을 알지? 이제 너도 알겠지? 찬우가 자기 전 여친이요 이렇게 수차례 얘기했던 거 전 여친 아니라고 전 여친이라고 알려진 분이 말씀을 하신다. 너도 가서 이거 영상 좀 봐라. 좀 지금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찬우 추종자들이 모욕하고 괴롭히고 부모님 욕하고 2년 동안 악플 써가지고 우울증 걸리셨단다. 드피라 제발 눈 좀 떠라 이제.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악인 구별 좀 해라 제발 이제. 악인을 구별 좀 하라고. 드피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자, 드피리가 조회님의 영상을 보고 만들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난 모르겠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저 지식을 여러분한테 전달해준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드피리가 최근에 6월 9일에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문란한 여자를 사전에 간파하는 법? 옛날 같았으면 저도 드피라 너는 문란한 여자도 못 만나 이러고 말았을 텐데 누가 이거 스크립트를 땄어. 난 솔직히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난 드피리 회원이 아니야. 그리고 드피리는 사실 이제 좀 안중에 없어져가지고 이 영상을 다운받아서 사람들이 공짜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올려준 사람도 없어요. 찬우 거는 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못 봤는데 누가 스크립은 땄더라고. 스크립을 보니까 여기에 찬우가 긁힐 만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짧게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자들은 알파메일, 알파남을 알아본다. 그리고 알파남한테는 쉽게 준다 이거야. 근데 여자라는 생명체는 알파인 척하는 족밥을 본능적으로 간파해내고 그런 놈들한테는 절대로 자신의 몸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문란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그 여자가 문란한 여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알파남한테는 주고 너한테는 안 주는데 너는 안 주는 모습만 봤으니까 이 여자 정조를 지키는 여잔가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찬우가 긁힐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자, 이게 6월 9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회님이 저는 용찬우랑 사귄 적이 없고요. 그 사람한테 피해만 입었습니다 라고 우울증 걸려서 지금 2년째 잠수 타다가 이번에 복귀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5월 27일이에요. 근데 드피리 영상이 6월 7일이야. 6월 9일이야. 그러니까 찬우 입장에서는 찬우가 또 피해의식이 좀 있잖아. 제가 보기엔. 드피리가 조회님 영상을 보고 나를 긁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이 새끼가 이거 지금 나 긁는 거 맞지? 그 싸구려 술 같은 거 마시면서 이 매운망덕한 새끼가 내가 옷 입히고 시계 채우고 미장원 데려가가지고 양복 입히고 연애 강사로 만들어줬던 이 매운망덕한 새끼 화가 날 수 있죠 찬우 입장에서는. 그래서 용찬우가 레드필을 저격합니다. 회원 존영 커뮤 글입니다. 뭐 블라블라블라 알바 아니고 마지막 언젠가 레드필 코리아가 만나면 안 되는 여자 유형에 대하여 수십 가지 목록을 뽑아왔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만나야 하는 여자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나요? 저의 예상에 이 일화는 아마 레드필 코리아가 열심히 만들어 온 무언가를 용찬우가 상사된 입장에서 그래서 만나야 하는 여자에 대한 내용은 어딨나요? 라고 얘기해서 아마도 드피리가 약간 꿀먹은 벙어리가 된 어떤 과거의 일화가 있는 거야. 그 일화를 드피리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테니 드피라 너와 나의 눈높이 기억 안 나? 난 사장이고 넌 직원이었던 거 기억 안 나? 개기지마 라는 메시지 같아요. 그런 메시지인 걸로 보여요. 그리고 찬우 특 단발성 공격이 없죠. 얘는 항상 잠펀치죠. 바로 다음날 9월 10일 그러니까 드피리가 자기를 긁었다고 생각하는 영상을 올린 날 바로 반격을 했고 이렇게 레드필 코리아라고 존나 오랜만에 언급을 하면서 바로 다음날 또 공격합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 중에 자기가 여자하고 깊은 이야기를 해봤고 여자의 심리를 잘 안다는 애가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좀 깊게 알아보니까 사실은 여자들이 남자 취급을 안 해주고 명예 여성으로 같이 게이 친구처럼 데리고 놀던 거였다. 여자가 너에게 진지한 연애 상담을 한다면 너가 명예 여성이라는 뜻이다. 여자는 절대 상향혼 상대로 생각하는 남자에게 여자들끼리 하는 가십성 수다를 떨지 않는다. 남자를 좋아하면 오히려 관심 없는 척하며 거리를
웃어둔다.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다른 곳을 보며 별로 안 웃긴 말에도 자꾸 웃는다. 결론. 여러 여자가 너에게 자신의 연애 이야기 비주얼 고주얼 가십을 푼다면 너는 너를 또래 개집 내주는 게이로 생각한다는 거다. 사실 누가 봐도 드필이 저격 같죠. 왜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자 얘기를 했던 지인이 드필이인 걸로 예상되는 거 뭐 너무 당연하지만 그거보다도 예전에 알던 사람 중에 여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찬우 인생상 인생 역사상 사실 드필이밖에 없긴 해가지고 근데 이 내용 중에서도 좀 틀린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남자를 좋아하면 관심 없는 척 거리를 두고 눈을 마주치면 황급히 다른 곳을 본다고 하잖아.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예전에 엄청 미녀분이셨는데 어디 뭐 맥도날드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어. 그때 뭐 남자 손님들이 좀 많아졌나요? 그러니까 예 뭐 그래가지고 최저시급보다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뭐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그 축구 중계 많이 하시는 그 아나운서분 있지. 그분이 이제 알려줬는데 뭘 어떻게 해? 그냥 보다 가겠지. 이러니까 막 웃더라고. 그 하트 시그널 나오신 분, 스튜어디스 하다가 하트 시그널 나왔다가 최근에 방송하시는 분, 그분이 그랬다. 그러니까 완전 박장대소를 하는 거야. 맞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배성재 아나운서가 재연을 해주는데 남자 셋이 오면 야 맞지? 예쁘다 했잖아 내가. 주문할 때도 와가지고 저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 이러면서 이제 따라하니까 엄청 박장대소를 하셨어. 김지영 씨인가 봐요. 반대예요 지금 찬우가 쓴 거랑.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은 좀 눈을 잘 못 마주치고 나보다 확실히 윗급이라고 느끼면 어려워해요. 막 떨고 막 손만 잡으려고 해도 떨고 막 이래. 여자들이 많이 연애를 하다가 실망을 느끼고 마상을 입는 게 뭐냐면 처음에 남자가 먼저 고백해서 사귀었고 그때는 남자가 자기한테 말 거는 것만으로도 막 목소리가 떨리고 손이 발발 떨리고 막 눈도 못 마주치고 이랬던 애인데 어느 순간 나를 너무 쉽게 편하게 생각하고 나랑 데이트하는 것보다 자기 친구들이랑 노는 걸 더 좋아하고 이럴 때 이 남자의 마음이 변했구나라고 느껴서 여자들이 마상을 많이 입는다고 하거든요. 여자들은 반대로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호감 있는 남자가 있으면 아이 컨택을 존나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라고 칠게요. 카메라를 이용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좀 싫어하는 남자랑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오히려 싫어하는 남자 눈을 피하죠. 근데 좋아하는 남자랑 눈이 마주치면은 오히려 아이 컨택을 하죠. 그러니까 찬우는 이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우는 여태까지 자기가 만난 여자들이 자기 눈을 피할 때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안 거야. 아니죠. 그게 아니죠. 좋아하면 아이 컨택을 엄청 하죠, 여자들은. 자, 그렇게 용찬우가 드피리를 여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찬우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너에게 관심 있는 여자는 네 앞에서 다른 남자하고 있었던 썸 이야기나 연애 이야기를 대화 주제로 삼지 않는다고. 너 같으면 하겠냐? 그런 이야기를 여자가 하면 기분 나빠야 한다. 그게 좋다고 8시간 수다 떨면 이 친구가 되는 거다. 이거 아마 제 예상에 드피리가 자기는 여사친들하고 8시간 동안 수다를 떨었던 적도 있다. 뭐 이런 일화를 얘기했던 걸 기억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요. 제 예상입니다. 이것도 근데 찬우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데요. 이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본 건데 남여가 야스 얘기를 하면 잠자리를 할 확률이 몇 %다 라는 논문이 있을 정도로 그냥 연애 얘기, 야스 얘기, 스킨십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지가 있는 건데 찬우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찬우 인생에서 여자들은 자기한테 단 한 명도 다른 남자랑 있었던 썸 이야기나 연애 이야기나 스킨십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저만 해도 이제 저도 총각 시절에는 연애를 했으니까 뭐 고민 상담이 있대. 뭔데? 이러면서 그냥 뭐 남친이랑 싸웠어? 네. 맨날 싸워요. 왜 또? 뭐 그냥 제가 바라는 건 많이 없거든요. 이런 거 정도? 근데 뭐 제가 좀 욕심이 과한가? 네가 바라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바라는 게? 진짜요? 진짜 내 남자친구도 흑자 오빠처럼 좀 그랬으면 좋겠다. 약간 어색한 공기 5초? 나왔다. 술 한 잔씩 하면서 분위기 묘해지죠? 1시간 뒤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우는 인생에 이런 기억이 없는 거야. 난 불쌍하기도 해. 그리고 아마 드피리가 이런 기억을 자랑했나 봐. 얘들 1시간 뒤에 해요. 그러니까 찬우가 모르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왜 내 여자친구의 남사친을 싫어할지를 이해를 못해요. 왜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 때문이에요. 그냥 호시탐탐 그냥 약간
빵꼴 상태로 내 여자친구를 만나 이 새끼가 뭐 아무 사이도 아니고 우리 원래 친구 사이 그런 거 아니라 막 근데 약간 내가 봤을 때 빵꼴 상태야. 언제든지 세워 이 새끼는 여지만 주면. 아니야. 슉. 내 여자친구가 조금 여지 주면 남친이랑 싸웠다 그러면 나갈까? 어딨어? 야 이럴 때 한잔 해야지. 이러고 나오는 거야 이 상태로 가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뭘 좋아하는 여자가 남자한테 뭔 썬 이야기나 다른 남자 이야기를 왜 안 해? 존나 하죠. 오히려 그거를 기술로 쓰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찬우가 그냥 여자랑 경험 자체가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얘는 여자랑 그런 연애나 스킨십 관련된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을 거야. 뭐 예전에 이제 뭐 아프리카인가 거기에서 이제 조금 합방하면서 좀 화기애애했던 주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마녀 사냥 뭐 이런 에피소드 거기 나오는 좀 야한 에피소드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꼬신 전적도 있고 뭐 그러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야 근데 나 화장실 좀 뭐 이렇게 하고 여자애가 휴지 있어? 그때 이제 남자애가 근데 여자들은 진짜 불편하겠다. 소변 볼 때도 화장지 챙겨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애가 뭘 조용히 해 새끼야. 이러면서 옆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근데 나도 휴지 가져가는데. 여자가 휴지를 왜? 나는 한 칸 쓴다고. 소변 보고? 소변 본 다음에 한 칸 좀 뭔가 찝찝해서. 그러니까 여자가 막 놀래면서 진짜?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런 대화를 나누다 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찬우는 그런 경험이 인생에서 없는 거야. 불쌍하긴 해요. 어쨌든 찬우한테 이렇게 돌림을 당한 드피리가 역공을 했습니다. 6월 16일 어제네요. 모든 자유인들의 신념에는 윤회와 업이 있다 라고 또 이제 회원 전용으로 올렸어요. 저는 이 영상을 못 봤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이건 이제 저 드피리가 저거 표시해 놓은 거고 소재 어떤 갤러가 3분에서 7분 사이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면서 뭐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제 찬우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찬우가 했던 게 뭐였죠? 가난해진다고 해서 돈을 아끼지 마라. 돈을 더 써라. 돈을 써야 돈이 오는 거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걸 했었잖아. 근데 드피리가 이번 영상에서 어떤 사람이 부를 끌어당기고 싶은 이유는 그 사람한테 돈이 없기 때문인데 재정적으로 현실에 불만을 느끼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현실을 끌어당기게 되고 결론적으로 또다시 재정적으로 불만이 있는 상황을 끌고 온다. 레드필에서 이야기는 뭐 블라블라 본인이 발생시키는 파장과 에너지가 불을 멀어지게 만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 내용이 이겁니다. 끌어당김은 사기고 여성향 폼이다. 이게 드피리가 용찬우를 만나기 전에 본인 채널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원래 끌어당김의 법칙 안 믿었고 사기라 그랬어. 근데 용찬우 만나고 나서 끌어당김이 실제 한다고 바꾼 거야. 그래서 얘 코어 밴들이 레드필 코리아를 떠난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실적인 애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용찬우하고 이제 사업 파트너가 끝나고 나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나는 이제 중립이다라고 얘기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면서 끌어당김의 법칙 하면 떠오르는 용찬우를 저격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하죠. 유일신을 믿죠. 근데 그 유일신을 믿으라는 기독교가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 레드필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여자들 같지 않나요?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레드필 코리아가 원래 얘기하던 거예요. 원래 자기로 돌아온 거예요. 중간에 약간 미쳤었던 거고. 그리고 나니까 찬우가 오늘 또 드피리를 또 저격합니다. 예수는 개집이라는 모독적인 말을 어떤 레드필 크리에이터가 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죄를 어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지 안타깝습니다. 이 친구를 용서해 주십시오. 상처 입었고 자신이 뭔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약간 협박이죠. 겁주는 거죠. 깝치지 마라. 너 진짜 X된다 라고 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찬우식인데 예수는 개집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드피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레드필 관점에서 보면은 여자들 같다라고 했지 개집 같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는 개집이라고 했다고 또 숨만 쉬면 거짓말 하듯이 거짓말을 하고 겁도 주죠. 이렇게 지금 이 둘이 싸움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 6개월 전에 이 모든 걸 예언했죠. 여러분에게.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2024년 말 아니면 2025년 초에 올 여름에 일어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용찬우가 포르쉐를 처분할 거다. 그리고 용찬우가 레드필이랑 싸울 거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예언했거든요. 지금 한 가지가 더워지자마자 지금 현실화 됐네요. 그리고 제가 흑육 때 끝나고 나서 방송에서 그럼 약 한 2주쯤 전에
이 둘한테 제안을 했죠. 이 둘이 금이 갈 게 너무 자명해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저는 미리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너네 둘이 야차룰로 내 라이브 방송에서 뜨면 한 사람당 1,000만 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당 승패와 관계없이 내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독점하는 대신 내가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을 바꾸겠습니다. 1,500씩 주겠습니다. 한 명당 1,500씩으로 말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3,000 쓸게요. 제가 원래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BMW GS 바이크를 살 계획이었거든요. GS 바이크가 3,000만 원 좀 넘어요. 3,000만 원대예요. GS 바이크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승패 관계 없이 두당 1,500씩입니다. 이 시점에서 돈이 될까? 돈 당연히 안 되죠. 뭐 그거 라이브 방송 하면은 도네이션 뭐 대충 한 2, 300 나올 거고 영상 올리면 조회수 해서 뭐 길지 않을 테니까 뭐 대충 한 1, 200 좀 나올 거고 뭐 진짜 많이 잡아야 500밖에 못 건집니다. 근데 제가 3,000 쓰겠습니다. 그냥. 파이트머니 1,500만 원이면 사실 한국 기준으로 A급 파이터입니다. 얼굴 알려진 파이터입니다. 막 내가 하게 해줘 막 이런 친구들 있는데 너네는 안 돼. 무조건 용찬우와 대필이 2명만 됩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기독교가 유일신만 믿어라,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갈 거다라고 말하는 게 레드필 지식에서는 약간 여자처럼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찬우가 드필이한테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는 듯이 갈하고 있습니다. 찬우 과거 신발언 한번 볼게요. 용찬우가 쓴 인스습니다. 나는 니체의 환생이자 신이다. 신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내가 신의 아들이라 믿으니 신인 것이다. 누가 목사하면 어때요? 라고 말하니까 목사 말고 하나님 그 자체를 하려고요. 신성모독은 누가 한 겁니까? 신성모독을 드피리가 했어요? 아니죠. 드피리는 기독교적인 이 유일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 기독교적인 사상이 레드필에서 보면 굉장히 여자들 같다라고 자신의 느낌, 평가를 했을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드피리가 신성 모독을 한 것처럼 말하지만 진짜 신성 모독을 하는 건 용찬우죠. 지가 신이고 신의 아들이고 목사 말고 하나님 그 자체를 하겠다고 얘기했죠.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을 믿는데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놈이 있다면 신성 모독이죠. 그리고 용찬우는 지금 이렇게 드피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두 번일까요? 뭐 요건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너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유익남에 대해서 팟캐스트에서 저보고 친구라고 해줘서 뭉클했다 이러면서 뭐 눈물이 글썽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최근에 용찬우는 유익남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보실까요? 유익남은 대체 피터슨에게 뭘 배웠다고 그렇게 씨부린 걸까? 유익남 이 새끼 존나 투명하네. 익남아 사람 애녹이지 말고 짜치는 짓 그만 처해라. 이 무지개 표시는 용찬우가 사람들 조리돌림할 때 이제 항상 쓰는 겁니다. 뭔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유익남이 제게 리섭은 인천 특유의 바이브가 있다. 유익남을 통해서 재차 연락해서 배인규 씨하고 뭐 방송했다. 유익남 얘기를 지금 이렇게 많이 썼어요. 유익남하고 뒷담을 깠다. 이거 유익남 이야기한 부분 제가 녹화를 못했거든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누가 유익남하고 같이 뭐 용찬우 뒷담을 깠다 라는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익남이 그 디스코드인가 거기에서 이제 자기 유료 회원들하고 같이 채팅하는 게 있어요. 화상 채팅 같은 거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유익남이 이제 용찬우에 대해서 뒷담화를 깠다라고 누가 제보를 하니까 그거 좀 누가 녹화해서 좀 보내달라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유익남이 대체 뭐라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사운드님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조롱한 적이 사적인 자리와 공적인 자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도 숨쉬듯이 하는 거짓말이죠. 사운드님이 사실 전 누군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맨날 싸싸 본명 누구야, 싸싸 누구야, 뭐 했지, 싸싸야 연락해 하면서 사운드님 굉장히 언급 많이 했었죠. 그냥 숨쉬듯이 거짓말해요. 뭐 리섭도 단 한 번도 조롱한 적이 없대. 리섭님 조롱한 거 100페이지도 넘게 제가 증거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등등등 최근에 익남씨 여친 그분도 디즈니를 좋아하죠. 아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셨잖아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유익남님 여자친구 이야기도 나오고 익남이가 사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유익남에 대해서 약한 남자들은 위협당하면 즉시 굴복한다. 예를 들어서 유익남 계속 공격하고 있죠. 유익남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익남은 그냥 저런 NPC들에게 굴복한 새끼 아닌가. 그냥 찬우는 자기 친구였던 사람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저렇게 병이 있는 것처럼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1년째. 1년 넘었죠 사실. 그러니까 유익남 누가 보면 유익남이 용찬우를 공격한 줄 알 거야. 유익남은 용찬우를 공격한 적이 없고요. 편을 안 들어줬죠. 그리고 제 방송에 와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사과했죠. 지금 용찬우가 기억이 왜곡된 건지 또 본인 특기처럼 숨쉬듯이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익남이 유달해. 유익남이 자기를 배신하고 흑자일스 악마한테 와가지고 용서를 빌었다, 무릎 꿇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이 아닙니다. 유익남은 제 라이브 방송에 와서 시청자분들한테 사과를 했죠. 저한테 사과한 게 아니고. 물론 저한테도 하긴 했지만 저도 사과했죠. 서로 화해를 한 거죠. 이거는 누가 무릎 꿇고 한 게 아니고 전 유익남을 무릎 꿇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짓거리를 안 하죠. 만약에 제가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잔나든 유익남이든 이번 사태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제 방송에 와서 라이브 방송에 와서 참여할 리가 없죠. 미쳤다고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개쳐 맞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건 본인이 했던 잘못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구독자들, 본인을 본 사람들, 대중분들,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길 바라는 거지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한 적 없습니다. 아니, 구제혁도 마찬가지로 구제혁 씨한테 수십만 원짜리 밥을 사주면서 흑자일스 공격해달라고 했던 용찬우이지만 구제혁 씨가 이제 감옥에 간 이후로는 이렇게 구제혁 씨를 공격하는 스토리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몇 가지만 해놓은 거지. 이것도 이제 구제혁 씨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샷을 가져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리돌림 하는 거고 이게 항상 용찬우가 사용하는 주어 없음 수법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은 난 욕한 적 없는데 저는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단 한 번도 구제혁을 비하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신남성연대 아시다시피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님이 현재 좀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죠. 이 나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힘들 때 공격해요. 저랑 정반대 성향입니다. 저는 사실 철순이 형님한테 제가 처음으로 연락해서 같이 합방을 하자고 할 때도 철순이 형님이 힘든 시기였죠. 그래서 공격을 당하시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모셔가지고 비싼 술도 까고 형님 하고 이렇게 모셨고 저는 이렇게 누가 힘들어질 때 공격하진 않아요. 힘들면 오히려 좀 언급을 안 하거나 공격을 안 하고 뭐 편을 들어준다든지 이러고 제 그런 성향 때문에 이제 제 구독자들은 오히려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을 했고 흑자일스가 회생 방안을 찍기 너무 좋은 상태야. 근데 흑자가 안 해. 왜 안 하냐고 하면은 나 말고도 이미 많이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러면 나는 내가 다룰 이유가 없다. 난 너네가 하라 그러면 더 안 한다 이러면서 안 해버리니까 제 구독자들은 오히려 더 좀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하지만 신남성연대님은 용찬우를 살려주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했고 야구빠따 때리면서 헬스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그거 영상도 찍어줬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고 배인규 대표님도 이제 저한테 전쟁합시다 이러면서 저를 공격하시기도 했고 용찬우랑 같이 편먹고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뭐죠? 이거 진짜 셀 수도 없습니다. 배인규 대표님에 대해서 비난, 조롱, 모욕한 내용들이 지금 보이십니까? 이것도 전부 다는 아니에요. 심지어 전부 다도 아니고 뭐 수준 보면은 뭐 생계형 밤이 뭐 이러면서 투명한 새끼 어쩌고 저쩌고 뭐 굳이 내용을 뭐 다 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뭐 거짓 없이 용찬우가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나 X나 유튜브 같은 데 올린 배인규 대표님을 조롱 모욕 비난 비판한 내용들입니다. 많죠. 그냥 원래 이런 애예요. 용찬우는. 그리고 이번 차례가 드피리가 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피리가 지금 다소 좀 얌전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드피리야말로 주어 없음을 사용하고 있죠. 용찬우라고 얘기하지 않죠. 용찬우가 어쨌네, 용찬우가 얘기했던 어쩌고저쩌고 얘기 없죠. 그냥 본인의 얘기를 하듯이 은근슬쩍 돌리고 있죠. 그리고 나르 특성상 이게 더 긁힙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찬우는 참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이 주어 없음을 본인의 특기인 주어 없음을 버리고 레드필이라고 이제 받기 시작한 거고 여기서 만약에 드필이가 딱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찬우는 바로 장민서 이 새끼야 하면서 바로 유익남, 배인규, 구제혁 취급이 될 겁니다. 딱 한 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고대하는 맞짱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둘이 맞짱을 뜰 확률이 있을까? 둘이 맞짱을 뜰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의외로 이 둘 다 싸움에 자신이 있는 편입니다. 용찬우 센척 모음 일부만 한번 보겠습니다. 법이 살인마 소시오패스를 사회화 격리 못하면 내가 직접 하는 수밖에. 저를 향해 하는 말이죠. 하늘에서 보고 있죠. 제가 패버릴게요. 제 동생한테 저를 패겠다고 하는 말이죠. 렉카들 오송수로의 개념을 유기할 시간. 이 정도면 충분히 준 거지. 오송수로 이 사진 올리면서 원투 꽂고 헛주먹 숙여서 피하고 어퍼컷으로 보내드릴게요.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휙 피한 다음에 원, 투, 어퍼, 다운. 그러니까 제 동생이 죽었다고 용찬우가 주장하는 오송수로에서 저랑 싸워서 저를 패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났는지 지훈아 어제 긁혀서 발악했다며 난 꿀잠 자고 한남동에서 브런치 먹으러 간다. 개밥 신내나는 어쩌고저쩌고. 이게 왜 그랬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써서 제가 맞짱 그래 뜨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흑자일스 제가 때려 눕힐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흑자일스가 오케이 맞짱 뜨자 찬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되죠. 어디서 할지. 근데 찬우가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찬우는 저를 무서워하니까요. 지훈아 어제 긁혀서 발악했다며 이러면서 이제 여자식 말싸움으로 전환을 해버리죠. 몸싸움이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2대1 제가 드피리하고 용찬우하고 2대1로 싸우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 당시 1대1로도 너는 내가 이기지. 물근육 밤낮 바뀐 DC 중독 아재에게 질 자신이 없다. 지훈이는 1분 안에 원투 훅 맞고 떡실신 아닐까? 솔직히 질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르드를 상대할 때 이런 걸 들으시면은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화가 많이 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데 용찬우 같은 애가 너 같은 물근육 아재 1대1로도 이긴다. 1분 안에 떡실신 시킨다. 제 동생이 죽은 장소에서 싸우자 이런 식으로 긁으면 많이 긁히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나르를 학습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이거 긁히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얘는 육체적으로 약한 거에 긁힌다는 걸 지금 본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나르가 다 X으로 보인다니까요. 얘들은 자기 약점이 어딘지 다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들이 이상한 논리, 말도 안 되는 얘기, 거짓말로 무언가를 공격하잖아요. 그게 본인이 긁히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어도 용찬우랑 싸우면 이길 게 자명하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너 같은 건 1분이면 이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자기가 육체적으로 약한 거에 긁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르를 상대하는 사람이라면 나르를 이기고 싶다면 오히려 긁히게 만들고 싶다면 여기서 이제 찬우의 육체적으로 나약한 점을 들먹이면 이제 환장을 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본인 영상에다가 저를 이렇게 쓰러뜨리겠다고 올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이렇게 뭐 위빙, 더킹 같은 걸로 피하고 원투 친 다음에 어퍼컷 치면은 쑥 쓰러진대요. 저를 뭐 15초면 이긴다 그랬나 뭐 그랬고 본인이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4년 3월이에요, 여러분. 3월에 얘가 2월 3월에 저를 1대1로 패서 이긴다고 이렇게 쓰러뜨리겠다고 막 저를 놀린 거야. 그리고 나서 얘가 싸우자고 약속 장소를 잡은 게 제 동생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곳 오송 수로. 시간은 제 동생이 죽은 날인 12월 29일. 제 동생 기일에 제 동생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곳에서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2, 3월에 절 조롱하고 12월에 싸우자는 거예요. 존 존스도 싸우는데 이렇게 준비 오래 안 걸려요. 심지어 제 동생이 죽은 날 죽었다고 주장하는 곳에서 41살 처먹은 졸지우나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24년 12월 29일에 오송수로로 나갔습니다. 용찬우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안 나왔냐고 하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날 왜 안 나왔는지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찬우식. 이게 용찬우스럽다. 용찬우를 표현하는 매우 알맞은 한 사건입니다. 본인이 긁히고 약하고 자신 없는 점을 역으로 상대가 그렇다고 뒤집어 씌워서 실컷 조롱하고 놀리고 키득키득 웃다가 결정적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되면 도망칩니다. 이게 용찬우 수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찬우가 이제 꽂힌 게 윙스팬이에요. 얘는 리치하고 윙스팬도 나 지금 알았다. 와 미쳤다. 나 지금 완벽하게 잘못 알고 있었어. God damn. 자 보세요. 여기 리치가 아니고 윙스팬이에요. 얘가 잘 몰라 이런 거를. 자기 윙스팬이 178.8이래. 모 체육관에 갔다가 쟀대.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멘탈이 흔들릴 때 흔히 하는 실수인데요. 내 윙스팬이 178.8이다라는 거짓말이 사람들한테 들킬 것 같을 때 이것을 더 사실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단서를 앞에다가 달거든요. 용찬우는 그걸 모 체육관에 갔다가 쟀다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체육관에 가서 윙스팬을 쟀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찬우 윙스팬이 179면 드피리는 2m예요. 드피리가 오히려 팔이 약간 긴 편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어깨 높이가 드피리가 더 높아요. 당연하죠. 키가 더 크니까. 근데 손은 더 밑에 있죠. 만약에 용찬우 윙스팬이 179면 드피리는 2m입니다.
그리고 드피리도 이렇게 저한테 이제 욕 한 사발 먹고 나서 다다음 날인가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자꾸 손을 보여줘. 미칠 것 같다. 오글거려가지고. 그러니까 드피리가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내가 묻겠다는 거야. 짐승도 늑대도 자기를 구해준 사람은 물지를 않아. 근데 흑자일스 당신이 유익남을 공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너를 팟캐스트에 초대해서 사람들한테 너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해준 사람한테 공격하는 게 금수와 다를 게 뭐냐 이런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저한테 욕 한 사발이 처먹었죠. 그리고 2, 3일 뒤엔가 라이브를 켜가지고 자꾸 저 손을 보여주는 거야. 손 까진 거를. 참고로 저는 오늘 샌드백 쳤거든요. 손 멀쩡합니다 여러분. 잘 치면 멀쩡하죠. 잘 못 쳐야 손이 다치죠. 뭐 문이나 한 대 쳤겠지 뭐. 아무튼 드피리도 주먹으로 말하는 친구예요. 찬우도 싸움으로 꿀리지 않아. 흑자 헬스도 뭐 1분 안에 쓰러뜨릴 수 있고, 아니 1분도 필요 없고 흑자 헬스 펀치 슉슉 피한 다음에 원투 어퍼컷 하면 이긴대. 둘 다 싸움에 자신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참고로 용찬우 윙스팬을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샷만 봐도 팔이 짧은 게 느껴져요. 저는 구독자 문평을 몇 년간 진행한 사람이라서 팔이 짧은지 긴지 어깨가 넓은지 좁은지 가슴이 넓은지 좁은지 다리가 긴지 짧은지 다 보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빨리 훨씬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기만 봐도 짧은데 용찬우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과거에 TV 리뷰를 해버린 적이 있어요. 그 TV가 75인치 TV, 대각선 길이가 189cm짜리 TV예요. 그리고 용찬우는 안타깝게도 그 TV 앞에서 자신의 양팔을 벌려 TV가 이만해요. 해버렸답니다. 이 뒤에 보이시는 이 배경이 뒤에 창문이거나 실제로 뭐 이렇게 어디 높은 데 가서 찍은 게 아니고요. TV 앞입니다. 지금 TV 앞. TV 화면 앞에서 TV가 진짜 커요. 이만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시다시피 TV 화면보다 용찬우의 팔이 더 짧죠? 이 TV의 가로 길이는 165cm입니다. 사진상 한쪽에 3cm 정도씩 남거든요. 그럼 6cm 정도 빼볼까요? 165 빼기 6은 159. 그러니까 찬우 키 158설이 이런 데서 다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로 지어낸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용찬우는 죽어도 자기 키가 170이 넘는데, 자기 키 170 넘는 걸로 저 따라서 제가 500만 원 걸고 뭐 이것저것 진실 뭐 내기 하자고 하잖아. 그 따라서 뭐 1000만 원인가 걸고 자기 키 170으로 하재. 이도노 변호사가 그 방송을 보고 라이브로 바로 제가 할게요 제가 이러면서 바로 1000만 원 걸겠다고 했어요. 대답을 안 합니다. 또 용찬우식 이제 학습하셨죠? 용찬우식 흑자일스 조지훈이 제가 패가지고 정의구현하겠습니다. 아주 1분 안에 그냥 원투 훅 맞고 떡실신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자기가 정한 대결 날이 되자 잠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함,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함. 똑같이 또 용찬우식 자기 키가 170이 넘는다고 말했어요. 1000만 원 빵 하자고 했어요. 자기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도노 변호사가 그 말 나온 당일에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대답 없음. 이게 찬우식이에요. 변호사라 런이 아니고 누가 해도 런. 170 넘는 거 인증하면 1000만 원 벌 수 있는데 런. 저는 뭐 걸었는지 아세요? 저한테 제가 중국 사람이어가지고 군대를 안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군대를 안 나온 뭐였더라? 중국 교포 4세인가 뭐 그거래. 아니 4세면 그냥 한국인이잖아. 뭐 어쨌든 그거래.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연속으로 계속 하는 거야. 그 정권은 제가 해명해 준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케이 500만 원 빵. 저 지금도 저 핸드폰에 그 뭐냐 병역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증명 그거 있잖아요. 그거 사진 찍어놓은 거 아직도 있어요. 누가 500만 원 걸면 바로 하려고. 제가 병장 만기 전역을 하지 않았으면 500만 원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했으면 네가 5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내기를 건 거예요. 하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의혹을 많이 얘기하니까. 의혹 하나 또 뭐 있었지? 유명한 거 하나 또 있었는데. 아무튼 의혹이 2가지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려고 그랬어. 근데 찬우가 그걸 본 거겠죠 아마.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 키 170 넘는다고 이제 나보다 돈을 불려서 1000만 원 빵 하자. 진짜 하자고 하니까 런. 이도노 변호사 여전히 연락 주세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찬우야, 이도노 변호사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네가 키 170 되나 안 되나로 1000만 원 빵 하는 거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내 거 군대하고 뭐 하나 더 있어. 그래서 그걸 500만 원 빵 내가 걸었거든. 아무도 한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도 아는 거지. 거짓말인 걸. 군대 중국인 아님? 제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인 것도 바로 인증해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거세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용찬우의 윙스팬은 보시다시피 165.5에 훨씬 못 미칩니다. 사실 지금 TV보다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이득을 좀 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용찬우의 윙스팬이 158cm고 그래서 키도 158일 거다라는 근거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지금 아쉽게도 여기에 자료가 없긴 한데 용찬우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본인이 쓰던 압구정 사무소 근처에 좀 사진 찍기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서 모델들이 하듯이 벽에 한 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사진 찍은 곳에, 그러니까 찬우의 뒤통수 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철판이 벽에 붙어 있어. 이쪽으로 가면 뭐 압구정로, 이쪽으로 가면 무슨 로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주소 알려주는 거. 그게 붙어 있어. 어떤 미친놈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줄자를 가지고 땅부터 찬우가 서 있던 곳에 위치까지 잘 쟀어. 거기서도 158이 나왔어. 그래서 그 두 가지 근거로 찬우 키가 158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야.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막말로 정태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가 너무 쉬운 게 뭐냐면 나였잖아. 커뮤글 하나 올려. 오랫동안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 오늘 저녁에 하려고 합니다. 용찬우의 키는 몇일까요? 오늘 밤 10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바로 10,000명 갑니다. 라이브 방송 10,000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썰을 좀 풀어야지. 제가 용찬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계기는 이러면서 이제 블라블라 막 풀어야지. 사람들이 그래서 몇이냐고 하면은 오히려 여기에서는 이제 기싸움을 좀 해야 돼. 우악굿이나 저기 누구냐 침착맨 아저씨처럼 조련을 좀 해야 돼요. 저 지금 라이브 방송 꺼요. 이거 알려줄 사람이 지금 몇 명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찬우의 키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3명밖에 없습니다. 용찬우 본인, 용찬우 아버지, 그리고 나. 저 지금 방송 꺼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드필 형님. 여기 도네이션. 한번 참습니다. 제가 용찬우를 만나게 된 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아장 그렇게 걸어왔죠. 귀여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 풀면 바로 10,000명이에요. 저 지금 8,600명인데 10,000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찬우 모자 사이즈. 용찬우가 바지 수선하고 잘라낸 밑단 제가 2개 챙겨왔습니다. 이러면서 드피리가 이걸로 일주일에 방송을 한 2-3번씩 키면은 한 반년간 라이브의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캐시 충전합니다. 저도 돈에 쌓여요, 그거는. 그리고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설 사이트에 배팅 뜰지도 모릅니다. 용찬우 실제 키 배팅 158 배당 1.2대1 160 배당 1.5대1. 왜냐면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본 사람은 정태밖에 없으니까요. 고소당하면 형님이 도와줄 수 있나요? 도와줄 수 있죠. 네. 예,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눈치챈 매우 슬픈 사실. 내가 왜 이거를 미리 못 알아챘지? 용찬우가 최근에 체육관에 갔다가 리치를 쟀는데 178.8이 나왔대요. 대략 179. 키랑 바꾸고 싶다라고 합니다. 키에 대해서 뭐 있긴 한가 봐요. 오, 리치 기네요. 전 키가 179고 리치가 178입니다. 저 이거 약간 사칭 계정 아닌가 싶은 게 저는 키가 179인데 리치가 178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보통 남자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키보다 2-3cm는 길어요. 그게 평균이에요. 팔 진짜 짧아도 자기 키 정도는 나오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요새는 한 5cm 정도 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4-5cm 정도. 많이는 아니고. 한 7-8cm 길면은 팔 길고 10cm 이상 길면 엄청 길죠. 최근에 추성훈 형님이라든지 정찬성 씨라든지 이분들이 자기 키보다 10cm 이상 윙스팬이 길거든요. 저도 제 키보다 윙스팬이 8-9cm 정도 깁니다. 근데 저는 팔이 길다기보단 어깨가 넓어가지고 윙스팬이 결국 이거니까 저는 이 길이가 좀 길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여기 보면 인터넷에 알려진 제 키는 148입니다 이러면서 이것도 이제 찬우가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인터넷에 알려진 찬우의 키는 158이죠. 근데 일부러 더 줄여서 얘기해서 사람들이 에이 148인 사람이 어딨어 라는 생각에 인터넷에 용찬우의 키를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도록 설계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진짜 148인가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발견한 굉장히 슬픈 사실, 제가 이거를 2번 봤는데 오늘 3번째 보는 건데 오늘 처음 눈치챈 건데요. 리치라고 합니다. 리치. 스탠딩 리치 뭐죠? 서서
팔을 하늘로 든 다음에 땅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재는 게 스탠딩 리치입니다. 찬우는 사실 진실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만세를 했을 때 내 손끝의 높이가 바닥부터 178.8, 머리 위로 팔이 약 한 뼘 20cm 정도 나와 있다면 키 158에 스탠딩 리치 178.8 정확하네요. 찬우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지도. 148이 아니고 158. 왜냐하면 179라고 치면 21cm잖아요. 제 한 뼘이 23cm거든요. 자, 볼게요. 일반적으로 저처럼 어깨가 넓은 사람들은 자, 보통 이렇게 팔을 들면 팔꿈치가 정수리 근처까지 오죠. 근데 어깨가 넓고 견갑 가동성이 좀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깨를 쭉 빼서 정수리보다 팔꿈치가 더 높게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용찬우의 환영 영상 아십니까? 용찬우의 팔꿈치는 이례적으로 광대까지 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팔을 들면 팔꿈치가 정수리 근처까지 옵니다. 어깨가 넓은 사람들은 견갑을 뽑아서 정수리보다 팔꿈치가 좀 더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용찬우는 이례적으로 팔꿈치가 광대에 옵니다. 광대.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죠. 지금 누웠으니까 머리 크기가 실제 크기가 아니죠. 실제로 여기까지 오겠죠. 그럼 여기죠. 용찬우 머리 위에 나와 있는 팔의 길이가 실제로 20cm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은 용찬우는 자기 키가 158이고 스탠딩 리치가 178.8이라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찬우가 자꾸 자기가 팔이 길다고 최근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뭐 옷빨이 잘 받는 사람들 특해서 박재범하고 깐예 웨스트 이런 사람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자기 사진을 은근히 끼워놓고 키가 작아도 팔이 길면 옷빨이 잘 받는다라면서 진짜 자기가 팔이 긴 줄 알아요. 그럼 제가 똑같이 용찬우랑 비슷한 포즈를 한번 지어볼게요. 팔이 실제로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심지어 이렇게 누웠죠. 참고로 제 윙스팬은 18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팔꿈치가 여기 광대에 올 수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소식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잠시만요. Jesus Christ. 실시간입니다 여러분. 다크서클은 네가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을 알려주고 흐리멍텅한 검은 자위는 낮은 자기 존중감과 열등감을 알려주고 늘어진 젖은 탐욕을 알려주고 에티켓 없는 행동은 천한 집안 출신임을 알려주고 목이 늘어지고 구겨진 티셔츠는 나태함을 알려주고 덥수룩한 머리는 낮은 미의식을 알려주고 정리 안 된 손톱은 더러운 위생을 대변한다. 실시간 드필이 저격이네요. 이것도 이제 찬우식인데 중간에 늘어진 젖을 넣어서 그거 흑자일씨 얘기한 건데요. 나중에 혹시 드필이가 이거 가지고 내 저격은 왜 하냐고 따지면 아니 늘어진 젖 안 보여요? 그 흑자일씨 얘기한 건데요. 하려고 하나 그냥 한두 개 정도 면피책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나머지들 볼게요. 다크서클, 드필이 트레이드마크죠. 흐리멍텅한 눈, 드필이 트레이드마크죠. 목이 늘어진 구겨진 티셔츠, 드필이 교복이죠. 덥수룩한 머리, 드필이 트레이드마크죠. 손톱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찬우가 여기 양복 사진 올려가지고 내가 진실을 하나 알려줄게. 형은 구독자 몸평을 몇 년간 진행했고 구독자 몸평으로만 수백만 조회수를 올린 사람이잖아. 너는 네 손이 사타구니 근처에 오니까 네 팔이 길다고 하잖아. 넌 그냥 어깨가 처진 거야. 자, 생각을 해봐. 너처럼 몸이 굽은 사람이 어깨가 처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손의 위치가 더 많이 낮지 않겠니? 네가 만약에 어깨가 상견형이라 어깨가 이쯤에 있어봐. 이미 네 손은 사타구니 근처가 아니겠지. 거기에 더해서 네 몸이 움츠러들어 있지 않고 가슴이 확 열려 있다면 더 올라가거든. 그냥 너는 어깨가 굽고 처진 사람이야. 팔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세미 이벤트 하나 더 걸게. 용찬우하고 레드필 코리아하고 맞짱 뜨면 개인당 1,500만 원씩 제가 사비로 지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니게임 하나. 진짜로 네 윙스팬이 178.8이 나오면 500만 원을 줄게. 명확하게 인증해야 돼 대신.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저는 제 윙스팬이 188인 거 누구든 500만 원 거시면 저도 인증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거시면 제가 윙스팬이 188이 안 나오면 500 드릴게요. 나오면 네가 줘야 되고. 공평하죠? 그러니까 찬우 너는 윙스팬 인증하고 드피리하고 맞짱 뜨면 2천 버는 거야. 그리고 저는 용찬우가 싸움을 하지 않을 걸 예상해서 막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얘기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진짜로 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겠습니다. 500도 마찬가지고 1500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고로 찬우는 배슬기님한테 맞짱 신청을 받았고 사실상 쫄티를 했죠. 여자와도 못 싸우는. 배슬기님이 여자분들 중에서는 피지컬이 좋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심지어 임산부셨어요. 그래도 못 싸우는 용찬우. 그러니까 용찬우가 계속해서 이렇게 누군가의 신체를 뭐라고 하고 헬스하는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을 근육 이형 장애인이라고 자꾸 이렇게 비하를 하고 뭐 헬스하면 뒤에 손이 안 가서 전쟁 나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나르를 배웠죠? 왜 그런다고요? 본인이 거기에 긁혀 있어서. 이거를 정신 의학과 선생님들은 투사라고 하더라고요. 투사예요, 투사. 투사는 근데 누구나 합니다. 저도 하고. 근데 이제 용찬우는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인 거지. 찬우가 무언가를 격렬하게 공격한다. 투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얘기를 다 드렸고요. 용찬우와 레드필 코리아의 싸움 인트레스팅. 흥미있습니다. 제가 아까쯤에 챗GPT한테 둘의 싸움을 분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의 키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챗GPT한테 레드필 코리아의 키가 174, 체중이 65kg라는 가정하에 용찬우와 길거리 싸움을 상세히 예상해줘라고 부탁했고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가정, 홍대 뒷골목 노상카페 앞. 원인, SNS 상호 저격 끝에 실제로 마주침. 맹세하겠습니다. 제가 학습시킨 거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여기는 제가 평소에 쓰던 챗GPT 채팅도 아니고요. 새로 판 거예요. 챗GPT 새로 파서 물어본 거고요. 그냥 용찬우 학습해줘, 레드필 코리아 학습해줘 시킨 다음에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될지 예상해줘라고 했는데 레드필 코리아 신체 스펙을 인터넷 찾아도 안 나온대. 그래서 내가 레드필은 174에 65라고 가정하고 해줘라고 하니까 챗GPT가 지가 알아서 얘기한 겁니다. 분위기, 서로 너가 걔야? 로 시작하는 언성이 올라감. 신체 비교, 레드필 174cm, 용찬우 161. 이거 161도 제가 입력해 준 게 아니고요. 챗GPT가 지가 알아서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 이런 데 검색해가지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평균 낸 게 161입니다. 아까쯤에 158부터 162 사이인가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됐었는데 161로 여기서 확정을 하더라고요. 체중 65 대 57. 장민서 마른 편이나 다소 근지구력이 있음.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네. 용찬우 슬림하지만 순간 민첩성이 좀. 성격 레드필 냉정하고 선 긋는 스타일. 용찬우 예민하고 감정 폭발형. 레드필 거리 두고 타격 노림. 용찬우 감정적으로 들이대는 돌진형. 시나리오 장민서 아니 진짜 그 찬우 맞아? 네 진심으로 그걸 말이라고 했냐? 용찬우 한참을 쳐다보다가 웃기네 말 다 했냐? 하고 앞발을 슬쩍 들며 거리를 좁힘. 첫 충돌 말싸움에 의한 육탄전. 용찬우가 먼저 밀침. 장민서는 뒤로 한 발 빼며 밀지 마라. 용찬우 아니 너가 나를 진 봤잖아. 지금도 그런 눈으로 보네. 장민서 표정 안 바뀌고 뺨 한쪽 맞음. 이때부터 싸움 시작. 초반은 찬우 우세. 감정적으로 터진 용찬우가 빠른 스텝과 낮은 자세로 밀고 들어옴. 낮은 자세. 지난 글씨네요. 드피리는 방어 위주. 몸통에 한두 대 맞지만 큰 충격은 아님. 근접 상황에서 키가 작아 중심이 낮은 찬우가 밀어붙임. 중후반 전환. 민서의 역공. 용찬우가 체력 약해지며 숨이 가빠짐. 장민서가 거리를 벌리며 타격. 복부에 정확하게 직선 스트레이트 들어감. 그래서 손을 다쳤다고 합니다. 찬우 움찔. 드피리가 냉정하게 팔을 잡고 넘어뜨리려는 시도. 스탠딩 클린치 싸움 돌입. 결말. 민서 판정승. 찬우가 감정적으로 계속 덤비다 클린히트 두세 대 맞고 주춤.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사이 장민서는 이제 됐냐? 하고 뒤로 빠짐. 기술적으로 제압은 못했지만 체력, 거리감, 심리전에서 이김. 전투 분석 요약.
초반 돌진 용찬우 우세, 지구력 거리 유지 장민서 유세, 싸움 IQ 장민서 우세, 심리전 장민서 우세, 기세 분노 폭발 용찬우 우세. 마법사야? 씨발. 잘하는 게 전부 실체가 없어. 결론 1대1 몸싸움 장민서가 이길 가능성 높음. 감정 폭발 선빵왕 싸움 용찬우가 순간 밀어붙일 수 있음. 지속전 길거리 흐름 체격과 이성적 싸움 운영 면에서 장민서 유리.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실제로 처음 이제 물어보는 건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찬우와 레드필 코리아가 편을 먹고 흑자 헬스라는 유튜버와 2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 상세 분석. 저는 참고로 챗GPT 프로 쓰고 있어요. 한 달에 33만 원 내거든요. 이런 거라도 좀 할게요. 전제 정리. 흑자 헬스 179, 93 헬스 유튜버 고근육 체형 체력 타격력 최상. 타격력 어떻게 알아 네가? 레드필 아까 얘기한 대로 174, 65 용찬우 161, 57 초기 심리전 용찬우가 도발 유튜브로 덩치만 키웠지 진짜 거리 싸움 해봤냐? 흑자 말없이 웃으며 상의를 벗음 상대 기세 죽음. 레드필 민서는 발언 없이 거리 유지하며 분석. 초반 흑자 유리 첫 교전 거리 좁히기 찬우 빠른 접근으로 옆구리 노리고 펀치 시도. 흑자 왼팔로 찬우를 튕기듯 밀어냄 중심력 차이 확연. 민서 빈틈 노리며 뒤에서 발차기 주먹 복부 히트. 하지만 흑자는 중심을 잃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민서의 팔을 잡고 틀어 눕히려 시도. 순식간에 한 명은 벽에 밀리고 한 명은 넘어감. 중반 체력 차이 본격. 찬우는 다시 달려들지만 흑자의 어깨 상체 접촉만으로 밀려남. 민서는 스탠딩 유지하고 주먹 계속 날리지만 흑자는 팔로 방어하며 압박 전진. 흑자가 양쪽을 벽 사이에 몰아넣는 식의 공간 장악 시도. 싸움이 아니라 체급 차이로 밀어붙이는 일방적 압살 구도. 후반 결정타. 흑자 찬우 쪽 팔을 강하게 꺾으며 넘어뜨리고 민서 복부에 로우킥성 니킥 두 방. 중심 흔들. 흑자는 크게 안 다치고 두 명은 호흡 곤란 충격 누적. 더 이상 싸움 지속 불가 제3자 개입 말림. 민첩성 계속 찬우 우세 나오는 거 개꼴 봤네 이거. 결론 2대1이어도 흑자가 이긴다. 정확히는 상대가 못 이긴다. 둘이 동시에 달려들어도 흑자는 밀어내며 제압 가능. 할 체급. 민서 찬우가 싸움 훈련이나 합의 받지 않는다면 상대가 되지 않음. 단 의자, 돌 같은 무기 사용이나 기습이 포함된다면 변수 존재. 재밌네요 챗GPT.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알려준다고? 아 경서 씨는 안 되지. 그죠? 싸움을 하실 나이가 아니잖아. 내가 또 그런 것까지 건드리진 않아요. 득비리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용찬우보다 득피리가 더 싫다 이런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되게 많이 했었죠. 그 이유가 그냥 찬우는 약간 아픈 애처럼 보이고 득피리가 오히려 정상인인데 왜 저럴까? 그리고 득피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말들을 보면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 같은 거, 실수 같은 거, 과거에 답답했던 내가 좀 떠오르기도 해서 자기 혐오적인 게 좀 포함돼서 오히려 드피리가 더 싫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드피리가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에 뭐 사람들이 시켜서 아니면 흑자일스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같은 게 싫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서 또 회피를 한다면 뭐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고 뭐 알아서 하시고. 근데 참 좋은 기회인 게 드피리가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결국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명분. 그러니까 조조가 서주에 쳐들어갈 때 서주에는 도겸이라는 나름 인망이 높은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조조가 거기를 쳐들어가서 땅을 먹으려고 하는 명분이 없었는데 때마침 아버지가 그곳에서 돌아가셔서 효도를 가장해서 사실상 서주를 쳐들어갔죠. 유비는 그럼 어떻습니까? 유비 역시 자기만의 세력, 자기의 땅을 가지고 싶었던 사람이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기반이 없으니까. 그때 도겸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조조와 싸우면서 서주를 먹었었죠. 잠시나마. 그러니까 굉장히 착하다고 알려진 유비조차도 그 이후에 유표한테 가서도 조조와 싸운다는 이유로 유표의 땅을 먹었었고 나중에 서촉에 들어갔을 때도 유장의 땅을 먹었었고 등등등. 결국 사람이 조금 어쩌면 나쁜 이기적인 행동을 할 때 사람들한테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명분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명분은 충분합니다. 지금 용찬우가 레드필 코리아 아예 이름까지 대놓고 얘기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 흑자일스는 둘이 싸우면 파이트 머니를 개인당 1,500씩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명분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나서지 못하면 아마 드필이 네가 삼국지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했을 인물들, 예를 들어서 도겸이나 유표가 젊었을 적에는 파이팅이 있었지만 말년에는 너무 순두부처럼 돼서 감히 조조에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조한테 빌붙으려다가 실패한 유표 내도 있고, 정확하게는 이제 채모 뭐 그쪽이긴 하지만 굉장히 답답했지. 마찬가지로 원소한테 개기지 못하고 알아서 땅 내주고 시골에 처박혀 있다가 원소가 자기 죽일 것 같다고 자결을 해버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그 사람도 있고, 굉장히 좋은 땅을 가졌었지. 명분이 충분히 있고 심지어 능력이 없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못 잡는 사람은 난세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 그리고 드필이 너도 알겠지만 유튜브는 매우 평화로운 곳도 있는 반면 난세인 곳도 있고, 용찬우와 드필이 네가 속한 곳은 분명히 난세 쪽이야. 그럼 너는 사실 너도 정답을 알고 있어. 근데 네 마음에 브레이크 걸리는 게 아마 세 가지가 있을 거야. 첫 번째, 네가 다소 쫄보라는 거. 이건 인정하자. 두 번째, 용찬우를 공격한다는 게 배신처럼 느껴진다는 거. 세 번째는 흑자일스를 포함해서 네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자존심 상함 같은 것들이 있겠지. 이걸 이겨내야 돼. 네가 이겨내고 너가 할 수 있는 콘텐츠는 얼마든지 있지.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맞짱을 뜬다고 해도, 맞짱 신청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 용찬우처럼 육체적으로 조롱하면서 내가 얘랑 싸우면 이긴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그냥 조용히 뭐 방문을 쳤는지 어디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주먹 껍데기가 벗겨져 있는 것만 보여줬을 뿐 그런 식으로 센 척을 한 적이 없잖아. 근데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정정당당하게 맞짱 신청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련해서 토론을 해볼 수도 있겠지. 용찬우하고. 네가 지금 그 지경이 된 이유가 뭐냐면, 어쩌다 그 지경이 된 이유가 뭐냐면, 너는 흑자 헬스나 뭐 흑자 헬스의 추종자들이 뭐 너를 음해하고 공격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음해를 안 당했니? 너도 알잖아. 아주 여러 채널에서 나에 대한 악의적인 거짓 선동이 있었던 거 너도 알고, 최근에는 꽤 큰 정치 채널에도 내 영상이 짜집기 되어서 내가 마치 극좌파인 것처럼 몰려서 공격당하기도 했고 등등등 있지. 나는 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훨씬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었지만 이겨냈잖아. 이유가 뭐지? 내가 내 진실에 자신이 있으면 맞서 싸우면 되는 거거든. 근데 넌 맞서 싸우지 않았잖아. 심지어 사람들이 너보고 필리핀 사람이라고 할 때조차도 너는 맞서 싸우지 않았잖아. 용찬우가 자기 팟캐스트에 불러서 네 말 다 끊어먹고 네가 하는 말 전부 틀렸다고 계속 너 면박이나 줄 때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너는 항상 용찬우 채널에 불려 나가서 방송에 출연을 했지만 용찬우는 네 방송에 단 한 번도 출연해 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용찬우가 사람들로 하여금 X밥이라는 인식이 생겼는데 너는 그 용찬우 밑으로 기어 들어간 사람이니까 너는 당연히 개밥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대중이. 그럼 네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네가 용찬우 아래가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입증하면 되는 거지. 이보다 더 좋은 명분이 어딨어? 용찬우가 널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 실시간으로 하고 있잖아. 네 다크서클, 네 머리, 네 목 늘어난 티셔츠 이런 거 다 저격하고 있잖아. 지금 네 연애 상담했던 거, 네 여사친이랑 대화했던 거 지금 다 저격했잖아. 이틀 동안. 야, 장합이냐? 원소 무장이었잖아. 조조군에 투항했잖아. 사람들이 장합한테 뭐라고 하냐? 아니면 원소 병신이라 그러냐? 원소 병신이라 그러지. 장합이 우리 군량창고 불탄다고 지원군 보내달라고 했제. 원소가 거기 똑똑한 애들이 그래야 한다고 했제. 원소가 아니다. 거기 지킬 때가 아니다. 조조 본진 급습하자. 뒤치기 하자. 텔 타자. 망했제. 그래서 그렇게 조언했던 간신배들이 장합이 군량창고 털리고 좋아하는데요. 거짓말하니까 원소가 장합 이 새끼가 장합한테 모든 걸 덮어 씌우려고 하니까 장합이 조조한테 투항해버리고, 장합은 조조의 그 수많은 명장군들 중에서도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어떤 사람들은 5손가락에도 꼽는 명장으로 이름을 남겼지. 만약에 원소한테 그대로 돌아갔으면 그냥 참수당하고 끝이야. 근데 장합은 조조한테 투항했고 본인의 능력을 온 세상에 알렸지. 지금 장합이 죽은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내가 지금 네 사진을 보고 얘기하고 있거든. 네 얼굴 보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넌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널 버린 주인 섬기다 참수당할 거야? 아니면 네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거야? 너 지금 레드필 코리아 채널 이름도 바꿨잖아. 프리맨 장수한지 뭔지 그걸로.
그리고 거기에서 최근에 말하고 있는 게 뭐야? 요즘 젊은 남성들이 세상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잘, 행복하게, 똑똑하게 살아낼 수 있을지 네 나름대로 회원 전용으로 계속 올리고 있잖아. 물론 사람들이 보진 않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회원 전용으로 쥐새끼처럼 숨어서 올릴 거야? 자, 생각을 해봐. 너는 지금 이미지가 짜쳐진 거지 네 자체가 아주 악인이 된 건 아니야. 물론 나나 잔나는 너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게 맞아. 근데 엄청 많은 대중, 대부분의 대중은 그걸 몰라. 너는 그냥 용찬우 꼬붕이라는 인식이 절대 다수야. 그것만 해소하면 너는 네 갈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내 방송에 나와서 맞짱 뜨라고 설득하는 것도 아니야. 안 떠도 돼.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해도 돼. 그러면 너는 네가 만약에 진짜 속이 좁은 애고 시야가 정말 좁다면, 아이비리그 학생들보다도 시야가 좁다면 내가 용찬우를 싫어하니까 너를 용찬우랑 싸우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겠지. 삼국지에도 이런 거 실제로 많이 나오니까. 이간의 개가 내가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지? 최근에 나는 이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공언하고 있잖아. 너가 용찬우랑 싸웠을 때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 없어. 네가 생각하는 이득들 이미 다 누렸고 누리고 있어. 너가 둘이 안 싸워도. 나랑 상관없어. 알바노야. 삼국지로 치면 사섭이야. 사섭하고 저기 맹회가고 싸운다고 나한테 뭐가 유리해? 알바노야 그냥. 대의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아무튼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진심의 조언은 다 해줬다. 드피리가 싸우자고 해도 찬우가 동의 안 하면 돈을 못 받잖아. 합방 출연료로 제한하자. 만약에 네가 용찬우한테 맞짱 제안을 했고 용찬우가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또 도망을 친다면 내가 굳이 나랑 직접 만나서 합방할 필요 없이 디스코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잘못 알려진 레드필 지식에 대해서 네가 해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충분한 출연료도 주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장민서한테 제 직원으로 혹시 들어올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레드필 지식에 흥미를 가졌던 적이 있죠. 물론 실제 레드필 지식인들 중에서 정상인들이 추구하는 지식과 달리 너무 많은 애들이 결국에는 여자의 바디 카운트에 집착하는 걸 보고 이제 개병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지만, 이런 오해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레드필 코리아라는 채널을 운영하던 쟤밖에 없잖아. 그래서 잘못 알려진 레드필 지식을 제가 지지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진짜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애들은. 근데 정상적인 레드필 지식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당연히 그 자리에서는 조롱한다든지 놀린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말을 끊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조롱당하겠죠, 여러분한테. 알바조차도 무서워서 못하랜데 방구석 아가리 파이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 힘듦. 그렇지 않고요. 저는 사실 레드필 코리아의 예전 직장의 대표였던 분한테도 뭐 들은 바가 있어서 상당히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한다고 그만두기 전까지. 아무튼 그래요.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건 다 했어요. 생각이 나지만 굳이 할 필요 없는 건 안 할 거고요. 제가 그럴 이유는 없죠. 제가 장민서를 살려주기 위해서 굳이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할 이유는 없죠. 저도 저한테 제가 할 만하고 저한테 이득이 있는 것만 할 겁니다. 제 생각에 민서는 유형이 좀 명확한 지시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잘 해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성격이잖아요. 꿈도 막 배우라든지 막 그 시대의 리더, 젊은이들의 리더 막 이런 너무 허황된 꿈을 꿔서 그렇지, 만약에 굉장히 국소적인 어떤 목표를 주면, 임무를 주면 뭐 나름 잘 해낼 것 같아요. 자기도 뭐 그런 자신의 장점을 알겠죠. 그러니까 뭐 변호사들이랑 일할 때 내가 잘했었다, 웬만한 변호사보다 내가 뭐 더 뭐 케이스를 많이 봐서 뭐 어쩌고 분석을 하고 뭐 이런 말을 했겠죠. 그리고 제가 어드방 바이크를 포기하는 거는 굉장히 큰 결심입니다. 제가 최근에 오토바이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 줄 아시죠? GS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지 아시고, 그거 대신 파이트머니 내겠다는 거는 저도 나름대로 결단을 한 겁니다. 오랜만에 재작년이 생각나는 라이브였네요. 재작년에는 진짜 일주일에 한 5, 6일씩 이러고 놀았었는데 약간 지나고 나면 약간 미화되는 것 같아. 그때는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뭐 딱히 다 뭐 인생의 일부분이죠.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 환영 영상 있잖아. 무급 홍보 담당관님 화이팅 하하하 막 했던 거 그거. 그게 2년 전 6월 17일인가에 올라왔더라고요. 정확하게 2년 좀 됐더라고. 거기에 댓글 달리면 용찬우가 아직도 막 하트 누르거나 답글 달아주고 그래요. 그 환영 영상. 환영 영상 조회수 되게 높은 거 아시죠? 60만인가 막 그래요. 용찬우 베스트 영상이야 그거. 왜냐면 찬우도 사실 내심 알아. 그때가 자기 전성기의 마지막이었다는 걸. 얘 전성기는 이제 끝났어. 그때만 해도 흑자일스 얕보고 성공의 맛 좀 보여드릴까요? 막 하하하 이러면서 막 자기가 굉장히 지식인이고 부자고 흑자일스 따위가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정말로 스스로 믿고 그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사람들한테 나를 무급 홍보 담당관이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를 공격하라고 자기는 아무 상관없고 더 강해진다고. 그때가 용찬우의 마지막 전성기였죠. 지금은 사실 그때의 자신감, 뭐 패기, 능력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포르쉐가 없었던 그때 용찬우가 훨씬 자신감이 있었고 포르쉐가 있는 지금의 용찬우가 훨씬 더 패배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찬우가 의외로 상당히 포지션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랑 엮였을 때 나를 완전히 얕보고 막 흑딱 죽어먹고 막 성공의 맛 좀 알려드릴까요? 라고 하다가 아마 나를 좀 검색해봤겠지. 이거 좀 내 영상도 하나 보고 용찬우가 뭔데 벌크업을 하라 말아야 그 영상을 제가 올렸죠. 이거 뭔가 이거 좀 세 보인다 싶으니까 이메일로 압도적 사과를 했죠.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메일 보냈죠 저한테. 그리고 나서 제가 안 멈추니까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저를 무시하며 자기가 이길 것처럼 하다가 여론전에서 발리고 나니까 갑자기 고소고소 총난타를 치고 잔나를 섭외해서 자기 아버지까지 불러서 흑자일스를 없앨 계략을 꾸미고 유서를 쓰고 죽었다고 살인죄로 고발을 하고 제가 수익 정지가 걸렸었죠.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인가 그랬죠. 수익 정지 기간. 아까 나르특 뭐라 그랬죠? 이제 외우셔야죠. 상대가 약해질 때 더 공격을 많이 한다. 제가 수익 정지 걸리고 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죽은 제 동생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공격했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스포엑스 사건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외모로 신체 스펙으로 조롱을 당하고 나서 자존감이 갑자기 크게 2풀, 3풀 정도 끊기더니 법적으로도 자기가 지기 시작하니까 법이 못하면 자기가 하겠다면서 어떻게 한다 드립을 치다가 집에 경찰 출동하고 그 난리를 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냥 사과만 했어도 이런 일이 있었겠냐? 그렇죠. 저한테 사과 이메일 보낸 거 있잖아요. 그걸 자기 채널에다가 올렸으면은 이미 끝난 일이죠. 이미가 뭐야? 그냥 그 일 일어나고 일주일 안에 끝난 일이었죠. 대충 악플 같은 거는 한 달 정도 받았겠지만 불이 꺼져도 잔불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뭐 금방 해소가 될 거였는데 그거 하나를 못해서 사과를 못해서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중들 앞에서 사과하지 못해서 대중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굽히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래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예요. 정말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커뮤에서 롤에서 키보드 싸움 붙을 때 보세요. 걔들 하나하나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에요. 하나하나가 나 절대 안 져. 말싸움 무조건 이겨. 너하고 절대로 싸움에서 내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누가 보면은 엄청 전투적인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 인생에서는 매일매일 지고 있거든요. 에브리데이 지고 있어요. 일단 아침부터 지고 시작해요. 오늘부터 6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안 일어남. 그냥 더 잠. 지고 시작하잖아요. 공부에 지고, 일에 지고, 직장에 지고, 연봉에 지고, 여자친구한테 지고 다 지거든. 그러고 인터넷 들어가서 커뮤니티 가서 롤 같은 게임 들어가서 나 절대 안 진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속이죠. 사실은 매일매일 지고 있는 루저인데. 그래서 자존감이 약하고 자존심만 남은 사람들이 그 자존심 마지막 남은 그게 무너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목매달다가 진짜 인생 X되고 감옥 가고 이제 하는 거죠. 반면에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더 강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죠.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보고 좀 놀란 면이 뭐였냐면 흑룡대전 처음 일어나고 나서 제 채널에 변호사나 의사분들이 댓글 되게 많이 달아주셨고 그분들 중에 크든 작든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의사분이었는데 댓글을 뭐 이렇게 좀 다셨어. 누가 대댓글로 그게 아니지 뭐뭐뭐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의사분이 되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셨는데 그 상대가
의사분한테 너 뒤지고 싶냐 찾아간다 개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엄청 거칠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분이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화 푸세요 웃음 이러고 이제 빠지시더라고요. 그분이 자존심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죠. 자존감이 단단하신 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저도 아직 그게 잘 안 돼요.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엊그제 한번 해내긴 했는데 뭐 나중에 썰풀기로 하고 뭐 차량 시비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내가 좀 손해를 보고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아 선생님 안전운전 하세요 이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센 사람이에요. 거기서 욕짓거리하고 싸우는 그런 새끼들이 센 사람이 아니고 참고로 제가 욕짓거리하고 싸우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일부분에서는 용찬우나 장민서한테 고마운 게 정말로 반면교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저한테도 나르적인 기질이 당연히 있습니다. 제 인생의 어떤 특정 기간에는 저도 나르시시스트로 불릴 수도 있겠다 싶은 기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인지하고 고쳐버리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나 뭐 다른 B형 인격장애에 속하는 다른 사람들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좀 생기면서 살면서 누군가와 이렇게 트러블이 났을 때 굉장히 무난하게 혹은 내가 이기게 혹은 그 사람들과 다툼이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 인생을 원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익히게 해준 거에 좀 감사함을 느끼고 민서한테 특히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게 민서는 계속해서 입으로만 뭘 하잖아. 주식시장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했제와 그랬제. 내가 오른다고 했제, 내가 그랬제 이런 새끼들이 있어. 그럼 사 이 새끼야. 오른다고 했으면 사 새끼야. 빚내서 사. 그렇게 확신했으면 사실 확신 없으니까 아가리만 털고 안 산 거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맞았다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했제, 그랬제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민서 인생이 딱 그래요. 했제와 그랬제. 맨날 자기가 뭐 배우를 하려고 했었다. 근데 뭐 배우가 되려면 뭐뭐 했다. 뭐 내가 뭐 레드필 지식을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뭘 맨날 뭐 한다. 할 거다. 내년에 번호 딴다. 이러고만 있잖아. 사실 나도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해요. 엄청 강해. 근데 제가 최근에는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고작 2, 3주 만에 2주 정도 됐죠. 2주 만에 흑육대를 개최해 버렸잖아요. 흑육대 하고 싶다. 2주 만에 흑육대를 개최했어요. 저가 다음 주 주말에 또 흑육대만큼은 아니지만 매번 큰 사이즈로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흑육대 1.5회 정도 되는 뭔가를 또 할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 어저께 생각나서 이미 50% 정도 진척을 했고 내일도 그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장민서 때문에 제가 반면교사로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모든 게 장민서 때문은 아니지만 제가 인프피 탈출하고 싶어 하잖아요. 최근에 인TJ가 되고 싶거든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내 사생활에 있어서 인프피일 수는 있지만 일적으로는 인TJ가 되자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런 거 엄청 많이 없어졌고요. 사실상 거의 없어졌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빠르게 판단하고 정에 이끌린다든지 감정에 이끌려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명확하게 그어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좋은 건 취하고 물론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 걸 뺏는 게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거겠죠.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면 채용해. 일을 해. 월급 많이 줘. 아닌 사람은 옛날이었으면 계속 고쳐서 어떻게 써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계약 종료합니다. 그게 이제 뭐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하더라고요. 괜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 인프피가 사업을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마 정신병원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민서나 용찬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괜히 저의 감정에 더 휘둘려서 감정이 1순위가 되어서 막 보복, 복수, 얘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지 않고요. 이 상황에서도 내가 배울 게 뭐가 있나, 내가 여기서 이득 볼 게 뭐가 있나, 쟤들한테 손해가 되지 않으면서 나도 이득 볼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연구하죠. 파이트머니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물론 파이트머니 관련된 거 용찬우한테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거짓말 하진 않을게. 찬우한테도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게. 왜냐면 둘의 신체 스펙상 드피리가 이길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인간적으로 몇 단계는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성장하면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다툼이 많이 없어졌어요. 오프라인에서 다툼이 너무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과도 뭐 좋아지거나 혹은 새로운 관계 형성을 굉장히 잘하고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죠. 저 엊그저께 오토바이 대회 나간 거 아시죠? 제가 나갈 수 있는 대회 수준이 아니에요. 말이 노비스 클래스지 사실상 완전 고인물이 대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롤을 할 때 여러분이 브론즈를 욕하시겠지만 롤을 처음 하는 사람한테 브론즈하고 라인전 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 이기잖아요. 기술이 뭔지도 모르고 챔피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 뭐 미니언이 몇 마리 나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이템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사실 롤에서 브론즈가 된다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소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비슷해요. 노비스 티어지만 사실 거기도 초보자 상태에서는 거의 뭐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제가 2바퀴 돌아야 하는 코스를 반 바퀴밖에 못 돌았으니까 25% 돌았어요. 근데 당연히 옛날에 저였으면은 안 나갑니다. 그 대회를 안 나가는 걸 넘어서서 제가 지금 청주팀 동호회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같이 오토바이 타잖아요. 그 동호회도 안 나가요. 근데 이제 나갑니다. 대회도 출전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사실 청주에 엔듀로 바이크 타는 다른 분들하고 좀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조만간 같이 타기로 또 약속을 했거든요. 예전에 저였으면 절대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격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했던 얘기인데 제가 병원 하는 거 아시죠? 병원을 제가 많이 무서워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갈 수가 없어서 제 동생 대신 보낸 적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 참고 병원을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아킬레스건 끊어졌을 때 정말 오랜만에 병원을 간 거거든요. 뭐 물론 뭐 감기 같은 거 걸려서 주사 한 방 맞으러 가거나 링거 한 대 맞으러 간 적은 있긴 합니다. 그 사이에도 운동 너무 빡세게 하다가 오버트레이닝 왔을 때 몸살 나서 그 외에는 병원을 잘 못 가는 게 병원에 가면 막 심장이 뛰거든요.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병원 같은 곳 사람이 많고 막 이런 곳 약간 광장 공포 비슷하게. 근데 제가 엊그저께 무슨 병원인지도 까먹었다. 아무튼 제가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목 치료하는 곳 말고 다른 데를 가서 상당히 기다리다가 조지훈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원래 제가 심장이 많이 뛰어요. 쿵쿵쿵 뛰거든요. 목 치료해 주신 선생님은 이제 하도 여러 번 봐서 괜찮고 처음 가는 병원에서 조지훈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심장이 막 뛴단 말이에요. 원래는 제 자신이 놀랄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조지훈님 했을 때 아예 이러고 이제 가서 화상 입어가지고 흑육대 하다가 맞박에 화상 입어가지고 모가지하고 화상 때문에 갔네. 아무렇지도 않게 예 하고 가서 뭐 어떠세요 뭐 얘기하고 의사 간호사랑 대화하고 치료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갔다 왔거든요. 이제 많이 변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이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생 방안도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드피리 입장에서만 보잖아요. 오로지 드피리 입장에서만 볼게요. 자, 드피리는 레드필 코리아라는 뭐 한 8만 정도 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마침 그 퐁퐁남 설거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남자들 사이에서는 나름 유명세가 있는 채널이었고 앞으로 지금 본인이 그러듯이 철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역사와 연관해서 철학적인 부분을 녹여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앞으로도 대박이 날 채널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거기에다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 패밀리 비즈니스도 뭐 나름 잘하고 있었던 것 같고 들키기 전까지는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용찬우라는 애를 만나서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었죠. 그래서 과거의 배우였던 여자 관계에 굉장히 통달한 연애 강사 컨셉을 잡고 89만 9천 원짜리 강의를 런칭하고 롤렉스 시계를 받고 본인의 인생이 꽃피우는 줄 알았지만 용찬우가 쓸데없이 대국 도발을 해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싸우고 옆에서 드피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조언을 해도 용찬우가 말을 들어 처먹질 않고 왜냐하면 자기보다 아랫사람 말을 안 들어요 원래 나르들은.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나르는 용찬우가 자기 자신을 나르시시스트라고 소개한 데에서 따서 그냥 쓰는 겁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진단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그리고 나르는 병적인 나르가 있고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있는 거고 아마 후자 쪽이겠죠.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처먹지를 않고 지가 흑자일스랑 엄청나게 싸우다가 결국엔 패배하고 용찬우 지 채널만 잘못된 게 아니고 괜히 드피리까지 채널 사실상 뭐 채널이 죽었잖아요 지금.
채널에서 그 수익 얼마나 나오나요? 한 2, 30만 원 나오나? 한 달에? 50도 안 나올 거예요. 이지경 만들고 리섭님한테 걸려가지고 패밀리 비즈니스 날아가고 등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용찬우 때문에. 그 와중에 저격까지 한다? 이걸 드비리가 왜 참아야 돼요? 왜 참아야 돼요가 아니고 여기서도 참으면 그냥 한국 랭킹 꼴찌 되는 거예요. 전 제가 이제 최근에 좀 20대 친구 남자애를 좀 오랜만에 본 애가 있었는데 걔는 최근에 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많이 안 봐요. 그래서 내가 걔 오랜만에 봐서 밥 먹는 동안 물어봤어. 야 근데 용찬우는 요즘에 뭐 너 정도 나이 또래 애들 사이에서 뭐 유명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가 이렇게 웃더니 말해드리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완전 뭐뭐 됐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남자애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 진짜 없고 라이트하게라도 안다는 거야. 오세영 오시라고요 라든지 아이레리바이 라든지 이런 몇몇 유행어만이라도 라이트하게 알고 있어서 라이트하게 아는 게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진짜 아무 지식 없이 얘는 그냥 뭐로 봐버리는 거지.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이런 용찬우한테 밀리는 애가 있다, 지는 애가 있다, 시비를 걸고 공격해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애가 있다, 그냥 개 되는 거예요. 유익남도 사실 지금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유익남 얘기를 제가 좀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유익남이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된 이유는 싸우지 않아서예요. 유익남은 분명히 흥룡되던 초반에 용찬우를 손절치고 대중분들께 사과를 하고 자기 콘텐츠를 하겠다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콘텐츠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막 신앙만 계속 다루면서 종교, 신앙, 막 우리 자신이 막 신이 되는 법 막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본인은 그게 진심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용찬우가 계속해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수백 번 유익남을 저격하고 욕하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고 신만 찾고 있는 게 도망친 걸로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용찬우를 무시하는 상태에서 예전처럼 우리한테 어떤 깨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익남 특유의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생산이 됐다면 아 이렇게 뭐 이상한 애 무시하고 자기 일 잘하는구나, 아 이게 무소의 뿔처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용찬우를 무시하면서 계속 신을 찾고 있으니까 도망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 유익남도 싸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저격한 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익남이 지금 용찬우랑 싸운다고 해서 유익남한테 뭐라고 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용찬우가 얘기했죠. 네가 먼저 시작했다. 용찬우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익남이 여태까지 우리한테 전한 메시지는 조던 피터슨이나 앤드류 테이트 같은 사람들을 예로 들고 미국의 유튜브 문화 같은 거, 대중문화 같은 거를 예로 들면서 더 강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막 루저 문화에 휘둘리지 말고 혹은 뭐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급변해가는 세상에서 강인한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던 사람인데 고작 용찬우한테 쫀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 지금. 왜냐면 옛날 용찬우가 아니야, 이제. 이제 용찬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 깊이 알고 있는 대로, 라이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라이트하게 알고 있는 대로, 솔직히 얘기해서 용찬우의 이미지는 회생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얘가 회생을 하려면 뭐 미국 슈퍼볼 같은 걸 맡든지 아니면 진짜 뭐 갑자기 뭐 폐관수련 들어가가지고 무슨 뭐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를 따든지 막 이런 걸 인증하지 않는 이상 어디 논문을 하나 들고 왔는데 막 그 논문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끼치는 뭐 그런 논문을 들고 온다든지 뭐 책을 하나 썼는데 뭐 노벨 문학상 후보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짓을 하지 않는 이상 얘는 안 돼. 이제 진짜 이미지가 완전 그냥 땡땡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땡땡 용찬우한테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것 때문에 지금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트피리도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맨날 어디 냉동겠다가 돌아온 다음에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서 어떤 걸 관찰하셨나요? 어떤 걸 발견하셨나요? 맨날 그러고 있잖아. 아이 나는 보면 1, 2분 만에 보이는 거를 뭘 3개월 동안 쳐들어가서 그걸 붙여보고 있냐고. 유익남이 왜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지 뻔히 봤잖아. 그대로 답습할 거야? 나 같으면 협공한다. 장비가 여포랑 싸우다가 그 자존심이 강한 장비 누구랑 일기도 뜨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게 하고 오면 장비가 가만히 있을까? 자존심 상해하겠지. 왜 도와주냐고.
근데 여포는 진짜잖아. 여포한테는 진짜 뒤질 것 같으니까 관우가 와서 도와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싸워. 필요할 때는 협공을 해야지 당연히. 필요할 때는. 그리고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조롱 같은 걸 해서는 안 되겠죠. 근거가 있어야겠죠. 사실 2년 전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이랬다. 유익남은 이랬다. 근데 용찬우가 이랬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무분별한 조롱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제갈라르 열등주유 연안계 깨져서 역으로 화공당하고 조승상이 이긴 리버스 적벽대전 2년간 행복했다. 저는 조조 같은 사람이 아니죠. 그럴 깜냥이 안 되죠. 저는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중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드필이는 삼국지에 나오는 말들 중에 와룡 같은 얘기를 좋아할 것 같긴 해요. 본인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드필이가 좋아할 에피소드를 예상해 볼까요? 제갈량 같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학당에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대요. 유비 공부에 관심 없었어요. 조조 원소 공부 안 하고 맨날 땡자땡자 놀러 다녔어요. 하지만 난세가 터지자 그들의 능력이 빛을 발했죠. 학교에서 외우는 거나 잘하던 애들은 난세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죠. 다들 임기응변이 강하고 멘탈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았지. 제갈량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아서 자기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고 난다긴다 하는 애들한테 너는 너 정도면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너는 한 3급 공무원 가능하겠다. 야, 너 정도면 시장은 가능할 거야. 야, 너는 진짜 잘하면 도지사도 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어린 제갈량이 공부를 잘 안 하면서. 야, 친구들이 제갈량 너는 뭔데 이러니까 막 웃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갈량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뭐 외워가지고 뭐 어디 시험 봐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이런 거는 내 그릇이 아니다. 내 그릇은 훨씬 크다. 난세가 되면 나는 승상이 될 거다. 뭐 이런 걸 꿈꿨겠죠. 그리고 뭐 실제로도 그러했고 제갈량은 그런 능력이 있었고 와룡과 봉추 잠자고 있던 용들 아닙니까? 잠룡 아닙니까? 아마 드필이는 자기가 그런 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수능을 잘 봐서 좋은 학교에 가진 못했고 어떤 자격 시험 같은 걸 면허 시험 같은 걸 잘 봐서 전문직이 되진 못했고 공무원이 되진 못했지만 내가 가진 능력은 약간 난세의 빛을 발할 능력이다. 근데 나는 지금 너무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났다. 그래서 누군가 날 알아봐주고 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해주면 나는 그에게 삼국지로 치면은 충성을 하고 그를 성공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래서 용찬우를 만났을 때 아마 드필이는 뭐 유비나 조조나 뭐 원소나 송권 이런 사람을 만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롤렉스를 받았을 때 저도 사실 약간 돈에 눈먼 애가 롤렉스 막 이런 걸로 표현했지만 사실 예전부터 알았는데 얘한테 롤렉스는 아마 주공한테 받은 적토마, 화극, 방천 화극, 뭐 여포궁 등등 보물을 받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야.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정식 페이 제외하고 보물을 받는 삼국지 게임 같은 거 하면 내가 좋아하는 장수한테 보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얘는 진짜로 현실판 삼국지를 살았을 거예요. 한 두세 달 정도는. 그리고 우리 주군이 어디 가서 말도 안 되는 적과 시비가 붙었고 본인이 잘 이렇게 끌고 가고 싶었지만 주군이 말을 안 듣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만 하고 그리고 제가 감히 예상해 볼까요? 뭐 감히는 아니고 제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예상하건데 드필이는 지금 용찬우를 공손찬처럼 볼 거예요. 공손찬 한때는 하북 지방에서 아주 이름만 들어도 애들이 오줌 쌀 정도로 굉장한 위세를 지녔었지만 원소아에게 패하고 나서 아직도 재기할 수 있고 아직도 다시 일어서서 싸울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높은 성을 쌓아서 그 안에 틀어박혀서 여자와 8세 이하의 남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거기에 들이지 않고 서신을 볼 때도 밧줄로 묶어서 올리라고 할 정도로 정신병에 걸려버려가지고 아주 그냥 히키코모리처럼 방에 갇혀 있다가 그 성이 함락될 것 같자 자기 처자식을 모두 죽이고 자기 몸에 불을 붙여버렸죠. 공손찬의 최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아마 공손찬 보는 느낌일 거예요. 저 양반 왜 저러나 싶을 거야. 왜 저래 왜 저래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럼 그렇게 드필아 맨날 남 관찰하고 남의 단점 막 이런 것만 찾지 말고 너 거 찾아. 이제 너도 이제 행동해야지. 근데 운이 꽤 좋아. 이런 기회가 한번 또 오고. 그러니까 용찬우가 드필이를 공격해주지 않으면 이 기회는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뭐 파이트 머니를 1,500을 준다 그런 거 사실 아무 의미 없고 이 모든 게 시작되려면 용찬우가 드필이를 공격해 줘야 모든 게 성립되는 거예요.
뭐 본인이 먼저 공격하는 방향도 있지만 그게 절대 안 될 테니까 먼저 공격하는 게. 어쩌면 이 모든 게 드피리를 살리기 위한 용찬우의 살신성인? 근데 드피리가 배신 안 했다는 것만 보면 남자다운 면도 있는 건가? 저는 사실 반대로 해석하긴 합니다. 남자다움을 갈망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서 남자답다고 느껴지는 행동에 집착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드피리가 용찬우를 반하는 행동을 한다 해도 용찬우를 배신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소수일 겁니다. 그냥 용찬우나 드피리를 좀 긁고 싶은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워딩을 쓰겠지만 진심으로 드피리가 용찬우를 배신했다라고 통수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을 하는 게 남자답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남자다움에 매우 집착하는 드피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속보입니다. 드피리도 정확하게 용찬우식으로 공격을 시작하네요. 헬스클럽 뭐 어쩌고저쩌고 비밀번호를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숫자들이 마법처럼 떠올랐다. 35세 무렵이 되면 우리의 95%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일한 잠재 의식적 기억 속에 자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속에서 몸은 프로그래밍된 일련의 행동과 감정 반응을 자동으로 실행한다. 몸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아마도 용찬우가 지금 35세입니다. 용찬우가 NPC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돌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필 35세의 부분을 인용하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싸움이 있어요. 아마 당분간 좀 이어지다가 누군가 좀 폭발을 하겠죠. 아마 찬우 쪽일 거고.